필바운드 깔창에서요 오늘 낮에 전화가 왔어요. 필바운드 깔창 100개를 보내셨다는 거야. 필바운드 깔창. 그래서 아니 뭐 내가 주문한 적도 없는데 왜 이걸 보내셨을까 했는데 우리 그 방송에 4.16 기억저장소 어머니들 나오셨잖아요. 예. 그걸 들으시고는 엄마들은 엄청 돌아다니잖아. 엄청 걸었잖아요. 무지무지하게 걸었어. 우리 세월 엄마나 아빠들이. 근데 그분들 쓰시라고 깔창 보내신 거예요. 그 깔창 있었으면 엄청 더 좋았을 거란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네요. 보내시면서 미안하다고 그러는 거야. 사장님 너무 멋있는데요? 진작에 그걸 보내드렸어야 되는데 생각을 못했다고. 아, 눈물 나. 오는 대로 바로 제가 안산으로 다시 그걸 보내드리려고 해요. 바로 보낼 수도 있었을 거야. 소문내주라고 지금 한 쿠션 건너가는 거요. 아니요? 이런 소문은 얼마든지. 그러니까. 얼마든지 냅시다. 제가 배달 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필바운드 깔창 기업이라고 하는 게 아주 큰 기업들도 아니지만 이런 분들이 돈을 버시는 것이 그냥 우리가 버는 돈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눔이 가능한 거거든요. 내 물건 내가 팔아서 내가 돈 버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기업들이 분명히 있어요. 주위에 보면. 새가 날아든다 이렇게 방송 들어주시고 물건 사주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세월호의 아픔에 공감하고 거기에 결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서 사실은 세월호 분들이 이런 분들의 돈을 벌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 고마움을 아시는 거죠. 예. 제가 전달을 꼭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내 신발 속 매트리스, 필바운드 깔창, 좋은 일로 하는 선행 이야기였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조홍천 의원 하죠. 이 양반이 박근혜가 추석 선물로 여야 모든 국회의원들에게 선물을 보냈는데 조홍천한테만 안 보냈어. 그 장면.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이 어마인드? 정말 대단하다. 그러니까 조홍천 의원이 트위터에 이렇게 썼더만 추석 선물도 못 받았는데 후원금이나 좀 보태주세요. 이 후원금은 정치 후원금이니까 돌려받은 거니까 좀 꽉 채워주십시오. 예. 경산, 대추, 여주, 햅쌀, 전남, 장흥, 욕포 이렇게 농축 선물 세트로 이렇게 보냈대요. 뭐 가격이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 김영란법 저축 안 되나요? 그건 모르지. 그냥 주는 건 괜찮나? 조건 없는 건가?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일종의 전통 같은 거야. 대통령들이 뭐. 김영란법 28일부터니까 적용이 안 돼. 어떤 경우는 왜 전에 뭐 국군 장병 들어갈 때 보내는 그런 사람들인데 근데 어떻게 이렇게 내가 너는 정말 사람으로 안 본다. 이러는 거를 공개적으로 할 수가 있냐고. 아니 저희가 얘기했잖아 그때. 그 영혼합일법이 배신자는 무조건 죽인다는 겁니다. 이거를 통해서 왜 안 보낼게 하나만 더 보내면 되는데 근데 일부러 보내는 거 이게 통치 스타일이에요 박근혜. 예, 통치 스타일입니다. 예. 상조하는데 그 화환 안 보낸 것도 더 유명하잖아. 이게 아주 이런 꼼꼼한 어떤 복수질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 고집이 있어. 이번이 처음이 아닌 거야. 조화 안 보낸 부분도 있고 난 안 보낸 것도 있고 꽤 있었잖아. 근데 내가 보기에는 곤조 뭐 이런 내가 거. 보기엔 박근혜가 아닌 것 같아. 우병우야. 생각해봐봐. 그럼 지 죽은 얼굴에 똥칠하는 건데. 박근혜가 누구누구 보내지 마 이렇게 했겠냐고. 했을 것 같다니까. 우병우가 슬쩍 지나가면서 저기 조홍천 보내지 마 이렇게 했겠지. 캔빼.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 갖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정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정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치가. 정말 초등학생부터 못해. 이건 정치가 아닙니다. 나도 그렇게 못하거든. 나는 미운 직원 없었겠어요? 근데 하는 거 똑같이 해줘야 돼. 그래 나중에 내가 할 말이 생겨. 네 맞아요. 조금 대인배 갖고. 이건 정치가 아니에요. 이건 정치가 아니라는 거 분명히 말씀드리고. 근데 조홍천 의원 얘기가 나오니까 청와대가 뭐라 그런지 알아요? 실수? 일부 국회의원들에게 배달이 좀 늦어졌다. 너만 그런 거 아니다. 근데 네가 지금 반응하는 거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취소했다. 더 유치하지 않아? 어차피 가려고 했던 건데 좀 늦은 건데 네가 지랄지랄하니까 너는 안 줄 거야. 이렇게 된 거란 말이죠? 조홍천 의원이 마치 자신에게만 선물이 배달되지 않은 것처럼 공론화하는 것을 보고 차제에 선물을 보내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해 배달을 취소시켰다. 애들이 왜 이렇게 유치해 진짜. 말장난하는 겁니다. 네, 말장난. 일부러 안 보낸 거 맞잖아. 그래놓고 지금 이 집 와서 그런 식으로 너만 늦게 간 거 아니고 몇 명 늦게 갔는데 왜 너만 저지랄이야. 그래서 너 안 보낸 거야. 왜 그게 거짓말이냐면 국회 300개를 택배사로 보내면 동시에 가거든요. 그렇잖아요. 동시에 싣고 쫙 뿌리지. 그렇지. 예. 청와대 택배인데. 당연히. 특별히 그 차만 왔을 거야. 특별하게 그 차로 가는 거죠. 근데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예, 조홍천만 뺀 건 당연하죠. 근데 또 장난치는 겁니다. 말장난 둘이. 그러니까 사적인 말장난 장난을 치는 걸 우리 국민이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국민 무서운지 모르는 겁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박근혜가 지금 중국 G20 가고 그러면서 사드를 해결했나요? 해결했죠. 어떻게 해결했어요? 완벽하게 설치하겠다 선언했습니다.
완벽한 해결이 아니잖아. 해결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말은 들어. 근데 전혀 그걸 움직이지 않아. 자기 딴소리에 계속. 그러니까 아무튼 국내에서는 누가 저한테 싫은 소리 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렇지. 밖에 나가서 싫은 소리를 들으니까 대변에 감정적으로 딱 삐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그 철없는 초딩 같은 외교를 지금 해외 만방에서 펼치고 계신 거지. 아니 그런데 참 웃겨요. 거기 가서도 변함없이 중국에다 대고 니네랑은 별 상관이 없고 북핵 대비용이다. 이따오 소리를 계속 앵무새처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중국이 듣기에는 대단히 가소로운 일이란 말이야. 지금 누구 앞에 와서 지금 되도 않는 설명 꼬라지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밖에 안 들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 유능한 정치인은 전쟁을 이기는 것이 아니고 전쟁을 안 일어나게 하는 거다. 이런 마인드로 가려면 자기가 시진핑을 만나서 뭔가 이야기를 할 상황이었으면 중국을 더 이용해가지고 평화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지. 그 생각을 전혀 안 하고 그럼 시진핑을 왜 만나냐고. 근데 시진핑을 만나서 국민의 안전이 자기 어깨에 있다는 둥 이런 개소리를 했다고는 하는데 중국 쪽에서는 그런 말 들었다는 보도가 전혀 없어요. 아무 말도 못한 거지. 나도 그렇게 생각해. 포스에 눌려가지고. 아니 중국은 나름 기분 나쁘다는 표시를 있는 대로 다 하긴 했거든요. 아니 오죽하면 오바마를 홀대하는 짓까지를 했잖아요. 그거야말로 나 진짜 꼬장 피우고 싶다는 거 아니야. 근데 솔직히 말하면 박근혜에게 기분 나쁘다는 표시를 더 이상 하는 것도 자기네들은 스스로를 대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별로 그런 잔챙이는 상대하고 싶어 하지도 않을 것 같아. 그런 뉘앙스였어요. 그래서 결국은 G20들 기념사진 찍을 때 그 이빨에 큰 꼬치가리 같이 저쪽 어금니 쪽에 가 있더구만. 맞으니까. 참 답답해요. 그죠? 예. 역사의 예고 구한말에 조선이 실수했던 것을 시진핑이 짚어줬죠. 정확하게 짚어줬고 니네와 우리는 정말 한일 투쟁을 같이 했던 동지다. 이렇게까지 이제 높게 평가를 그 시점 해줬거든요. 정말 부끄럽더라. 네, 정말 부끄럽습니다. 심지어는 관영 언론에서 논평을 그렇게 썼잖아요. 위안부 합의를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정말 역사 앞에 부끄러운 짓거리다. 역사에 대한 반성이나 소중함을 모르는 민족이다. 한민족은 이렇게까지 폄하를 해버렸어요. 거기다 대놓고. 그러니까 니들의 주적은 일본이야라고 정확히 가르쳐줬어요. 시진핑이. 박근혜가 그걸 듣고 얼마나 뜨끔했을까요? 자기 아버지부터 생각하면은. 그렇지. 근데 어쨌든 G20을 통해서 명확하게 밝혀진 게 한국이 지금 매우 위험한 상태에 빠져 있는데 열강들은 한국을 마치 어린아이 보듯이 보고 있다는 게 증명된 거죠. 그죠? 예를 들면 말이죠. G20는요. 경제와 관련된 모임입니다. 정상들. 그러니까 여기에는 원래 처음에 출발은요. 2008년도 출발은 경제 위기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G20들이 만나서 경제의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번져가면서 매우 불안한 G20이 이루어지고 있고 여기에 감정 대립, 국가 간의 감정 대립이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에 의해서 표출되는 게 어쨌든 중국과 미국의 제국전쟁의 하나의 들러리를 서고 여기에 이제 혀를 내밀고 러시아가 버티고 있는 형태거든요. 그런데 되게 중요한 점이 하나 있어요. 러시아와 북한과 중국은 이구동성 경제 평화체제 하에서 경제 발전을 일으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푸틴을 만났을 때도 경제 얘기가 나왔고 시진핑을 만났을 때도 경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성명서를 통해서 북한은 미사일을 쏘면서 평화체제를 완고히 구축하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국들이 동북아의 큰 세력들이 평화를 먼저 주장을 하고 푸틴은 아예 사드 얘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스운 겁니다. 아주. 지금.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간접적으로 시사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경제의 교류나 등을 얘기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박근혜만 사드 얘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응답을 사실은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명확하게 이번 G20에서 우리 국민들이 정말 느껴야 할 것은 뭐냐면 중국과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언론에서 발표한 것과 다르게 중국과 북한과 러시아가 긴장관계를 요구한 게 아니고 미국과 일본과 한국의 극우 세력들이 북한을 자극해서 북한이 도발하게 만들려고 하는 의도, 그 의도가 파악이 됐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G20이 매우 우리 한국인 입장에서는 매우 소중한 기회였죠.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맞아 들어갈 뻔했어요. 제 생각은 뭐냐면은 시진핑하고 회담하거나 이런 내용을 왜곡해서 보도함으로써 중국도 이해했어. 이런 식으로 몰아가려고 했던 흔적들이 보여요. 일단은 러시아와 관련해서는 그렇게 언론을 굴절시킨 게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왜 이런 거 있잖아. 고공 플레이잖아요, 그게. 그쪽에서 나라들끼리 중국도 이해했어 이렇게 분위기만 딱 잡아놓으면 한국 내에서 반대할 명분이 굉장히 약화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나는 그게 말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중국이 이해를 하긴 개뿔 뭐를 이해를 했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보도 통제 비공개로 하고 공식 브리핑은 가짜로 하고 그런 경우 있었다고. 그러니까 외교를 그따위로 하면 큰일 난다니까. 아니 왜냐면 우리 지금 인터넷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외신을 안 보나요? 보려면 얼마든지 볼 수가 있거든요. 물론 중국도 그 내부적인 어떤 통제가 되게 많은 나라인 거는 맞아요. 하지만 이처럼 중요한 어떤 외교적인 문제가 오고 갔을 때 그쪽에서 나오는 반응, 공식 반응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쪽의 반응과 전혀 다를 때 이를테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본하고 뭐 위안부 합의 뭐 관련 등등을 했을 때 그쪽에서 나오는 이야기하고 이쪽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랐을 때 두고두고 볼수록 일본이 하는 말이 맞고 한국에서는 계속해서 감추고 있었구나라는 게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가 지금 당장은 어떻게 봉쇄를 하고 있을 수 있을까 몰라도 불과 몇 달이면 다 까지게 되는 이야기라고. 그러니까 푸틴하고의 대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푸틴은 명확하게 짧은 단어 한마디를 썼어요. 어떻게 썼냐면 군사대립 수준에 저감하도록 노력하자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반도의 긴장 관계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키워드를 날렸는데 여기에 화답한 박근혜는 한반도의 안전을 위해 사드를 배치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버린다. 거기에 대해서 다리 긁는 소리 그렇지. 하고 있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안 해버렸어요. 말할 가치를 못 느낀 가치를 못 느낀 거지. 근데 한국 언론들은 어느 정도 받아들였다 이렇게 남발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북한이 이 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어떤 거냐면 회담하면은 보란 듯이 미사일을 쏴버리잖아요. 대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혀 억지력이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거든. 예. 실제로 이런 건 있어요. 사실은 핵을 만드는 거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전쟁을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팀의 균형 같은 거잖아요. 근데 한국이 중간에서 일방적으로 미국 편을 들은 것이 사드 배치잖아. 이런 거를 잘 버무려가지고 외교적으로 잘 녹아내는 대통령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번 G20을 우리 국민들은 아마 비교하고 있을 겁니다. 애청자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과 박근혜를 비교하면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두테르테는 어떤 거냐면 중국과 미국이 제국 패권주의를 하고 있다는 걸 직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립 외교를 취한 겁니다. 중국에도 적당한 거리를 두고 오바마한테 선오브 비치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 국내에 인권 문제를 거론하려면 니네 흑인 경찰이 막 쏴버리는 것도 니네 문제다라고 정확하게 팩트를 지적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바마가 어떤 행동을 취했냐면 두테르테와 정상회담을 하려고 했던 걸 취소하고 박근혜하고 한 겁니다. 그래서 박근혜를 한껏 축게 올려줬죠, 오바마가. 예. 그리고 여기서 사드를 강력하게 오바마가 밀어버렸거든요. 이게 어떤 비교 차이가 있냐면 지금 그렇다고 해서 두테르테가 중국과 가깝게 지내는 게 아닙니다. 중국과도 거리를 지금 두고 있습니다. 영유권 문제나 기타 문제들이 여러 가지 꼬여 있죠. 그러면서 중립 외교를 취하면서 두테르테는 미국이 필리핀을 건드리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중국 때문에. 그러면서 엄청난 이득을 군사적, 경제적, 사회적 이득을 취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중립 외교예요. 큰 소리 치고 우리 니네 속국 아니야 새끼야 이렇게 질러대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것보다 그러니까 필리핀보다 우리가 훨씬 더 지리적 위치에 갖고 있고 중요도를 갖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치면 박근혜가 중국에 튕기고 미국에 튕겼다면 중국이 러브콜 할 거고 미국이 러브콜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아시죠? 무역 관세를 지금 대규모로 한국의 기업들한테 매기고 있습니다. 미국이. 그러면서 사드 배치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몸 주고 마음 주고 다 때려주는데 하나도 우리는 얻을 게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이 두 대통령의 외교 차이가 그렇죠. 극명하게 드러난. 전에 얘기했잖아. 절든 말 때. 봤습니다. 그겁니다. 그 비교가 가장 이렇게 적절한 것 같아요. 이 한마디에 중국의 그 엄청난 국가가 필리핀의 혓바닥을 쭉 내밀고 뭐 줄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박근혜는 한 말과 마찬가지로 중립 외교 노선을 버리고 완전히 미국에 붙어버리는. 그러므로 인해서 동북아 패권에서 완전히 밀려나고 오로지 일본과 미국의 하이 파트너로 전락해버리는 이런 개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힐링 베개가 뭔 줄 알아? 꿈나라 베개. 베개라고는 불려지지만 지금까지의 베개와는 차원이 아주 다른 치유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토르말린, 황토, 게르마늄 옥, 소나무 성분이 들어있다고 하네요. 꿈나라 베개.
충전재까지 통째로 세탁이 가능합니다. 공기 비타민, 음이온으로 숙면에 도움을 줍니다. 꿈나라 베개는 근화 신소재 제품을 온라인상에 독점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추석 선물 중에 건강을 위한 선물이 최고죠. 잠이 보약이니 이번 추석 선물에는 숙면을 선물하세요. 부모님 목과 허리를 편안하게 해주는 꿈나라 베개. 아기 돌잔치, 결혼식 답례품, 단체 기념품 등 이 세상에 없는 것도 맞춤 가능하다는 갤러리 기프트. 새날의 많은 애청자들이 이곳에서 단체 선물을 제작하였고 사장님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감동했다는 피드백을 보내주셨습니다. 연대를 실천하시는 애청자님들과 욕 대신 감사하다는 말을 듣게 해주신 사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www.gallerygift.co.kr 1666-5404 여보, 우리도 차 한 대 사자. 휴가철에 놀러 한번 제대로 못 갔어. 우리가 돈이 어딨냐? 그리고 딜러들 믿기도 힘들고 말이야. 이번에 새날에서 광고하는 중고차 이야기 한번 가보자. 중고차 이야기? 허위 매물 없는 200% 품질 보증제를 실시하는 곳이래요. 중고차 이야기를 검색하세요. 1666-8546 나는 중고차 이야기에 차 팔러 가야지. 배치한다 만다 이런 게 아니라 사드 배치를 하려면 미국은 우리에게 뭘 줄 것인지 중국에게 미국이 사드 설치하라고 하는데 우리 어떻게 하면 좋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양다리 얘기를 했어야 된다니까. 그게 이제 교섭의 그렇지. 기법인데 그럼 사드 니네 땅에 들어오니까 그러면 뭘 줄 거냐 이렇게 해서 빅딜을 하거나 또는 뭐 그에 상응한 예를 들면 군사적으로 보더라도 뭐 항공모함을 하나 받던가 뭐 이런 게 좀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오로지 앞으로 무기 살 일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렇지, 우리는 그렇지. 우리는 받아온 거는 그 명세서 그 카달로그밖에 받아온 게 없는 거야. 앞으로 사드여야 할 무기 목록 날라오는 건 이제 청구서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걱정스러운 게요. 예를 들어서 중국이 사드 설치하는 것을 만약에 심정적으로 용인했다고 치면은 비공개되는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다른 것을 주고 그럴 수 있잖아요. 뭐 하나를 던져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제대로 된 양다리 그런 외교를 하지 못하니까 이쪽을 잠재우려고 그러면 국민들이 모르는 뭔가를 줘야 돼. 그런 방식들의 외교가 세상에 제일 비겁하고 비열한 거잖아. 국민들이 사실은 그걸 부담을 지우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외교를 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저는 보거든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슨 짓을 했을지 모르는 그런 외교를 하고 자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주고받았다면 그건 사익인 거죠. 그렇지. 예, 그들의 사익인 거고. 더 이상 반발 안 하는 조건으로 뭐 하나 떼주는 거야. 그렇지. 권력 차원에서 뭐 하나 떼주는 거죠. 일단 러시아하고 가서는 얘기를 했는데 예정에 없는 푸틴이 사드 관련된 얘기를 하니까 휙 까버리고 안면도 안 마주치다가 나중에 방송에는 북핵 저지에 동의를 했고 4억 불 규모의 경제 협력을 하기로 했다라고 확인할 수 없는 개구라를 쳤고 중국이랑 만나서는 49분간 현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다고 했다가 사실은 뭐 서로 언급 안 하고 얘기 안 했다라는 식으로 말을 바꾸자마자 중국이 시진핑이 한 얘기만 전문을 언론에 공개해버린 거고요. 또 아베를 만나갖고는 아베가 또 거기서 대놓고 일단 이제 소녀상 철거해야지 돈까지 보냈는데 이 얘기 나오니까 아이 무슨 얘기야 그런 얘기를 여기서 꺼내고 그래 그러면서 도대체 아베랑 무슨 정상회담을 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안 밝히고 있어요. 일본 신문 봐야 되겠어 도대체 둘이 뭔 얘기했는지. 아니 일본에서 이미 발표가 됐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아베하고 얘기했던 내용은 국내 언론은 100% 단 한 곳도 정상으로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굴절되게 방송을 했고 일본 신문에서 소녀상 철거를 요구했다라는 기사가 떠서 그 기사를 한국 신문사가 받아서 쓴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중국에서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비밀리에 했기 때문에 나오지 않았었고 또는 정부가 발표한 자료를 받아서 기사를 썼기 때문에 소녀상 철거 문제를 얘기 안 했지만 일본 언론 내부 언론에서 소녀상 철거를 강력하게 요구했다라는 키워드를 뽑아서 그 키워드를 갖고 국내 신문사가 기사를 써댄 겁니다. 그게 결국 뭐냐면 박근혜 외교 정책에 있어서 언론이 완전히 통제되고 있다. 거의 99% 통제되고 있다라는 게 이번 이 아베의 소녀상 철거 요구와 맞물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근혜가 회의에 순방하면서
지저대는 그 소리는 거의 99%가 거짓말이다. 이게 국가를 대표하는 수반으로 밖에다 내보내놨는데 엉뚱한 소리 하면서 국민들한테는 다 개구라를 치고 있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외교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지금 이게 이번에 G20에서 박근혜의 무식한 외교 정책과 정말 컨텐츠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라는 게 밝혀진 이유가 뭐냐면 시진핑이 정말 무서운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만약에 계속 레코드처럼 반복을 할 경우에 교섭에서 배제하겠다라는 의도를 부인 겁니다. 그러면 정말 제가 무서워하는 건 뭐냐면요. 구한말을 제가 자꾸 꺼내잖아요. 한반도에 이권을 놓고 한국은 교섭권을 상실하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런 거 교섭권이 누구한테 있냐면 미국한테 있는 겁니다. 한반도의 생존권이. 그러면 시진핑과 푸틴은 어떤 잔머리를 굴리겠습니까? 미국과 교섭을 해야 되겠다. 만약에 한국에 사드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 들어온 상응한 만큼의 중국과 러시아의 이득을 취하겠다라는 게 그들의 발상입니다. 그러니까 교섭을 니네 배제해버리고 미국과 러시아, 중국이 직접 하겠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떡고물이 있어요. 북한 대화하게 해줄게. 이러면 중국과 러시아는 대박 나는 겁니다. 그러면 뭘 줄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혹시라도 지금 북한이 미사일 발사한 기술이 지금 러시아 기술이라고 지금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중국의 등을 돌리고 러시아의 관계를 더 우호적으로 북한이 가져버린다면 신냉전 체제 바로 가버리는 겁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중국과 미국은 절대 싸우지 않습니다. 군사적으로. 둘 다 망합니다. 싸우면. 그런데 미국의 100년 제국의 마지막 서막의 싸움은 러시아와 미국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 한반도가 또 총알바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우려스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박근혜가 얼마나 무식한 사람이냐면 한반도의 자기 주권을 포기해버렸습니다. 완전히. 교섭권마저도 포기해버렸습니다. 사드 하나의 도입을 놓고 엄청난 국익을 위해 교섭할 가치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다 놓쳐버렸고 시진핑한테 줘버렸고 푸틴한테 줘버린 겁니다. 그러니 푸틴과 시진핑이 볼 때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박근혜가. 야, 너 같은 애 나 처음 봤다 이런 겁니다, 지금. 어떻게 너 같은 애가 대통령 됐니? 이렇게 정말 한심해요. 제가 어제 이제 김천 시민하고 성주 시민이 약 100여 명이 항의 서한을 오후 3시경에 미 대사관에 전달을 했습니다. 이 미 대사관 전달할 때 옆에 좀 봤는데 이때 저는 정말 울었어요. 진짜 울었어요. 얼마나 슬펐는지. 그러니까 대한민국 육조거리의 핵심에 있는 미 대사관도 기분이 나쁘지만 그 참외농사 짓던 농부들이 우리 지역의 사드와 관련해서 반대하는 서명을 미 대사관에 전달한단 말이죠. 그런데 누가 나와서 받았는지 아세요? 경비가 와서 받았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이제 화가 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미 대사관에는 민원 담당관이 있습니다. 있겠죠. 그러면 적어도 대한민국 주권자인 국민, 민주주의의 국민이 왔으면 리포트 대사는 최소한의 A를 지켰어야 됩니다. 담당관이라도 내보내서 대표단을 미 대사관 안으로 들어오게는 못할 망정. 그죠? 민원실에 앉혀놓고 차라도 한 잔 대접하고 그리고 담당관이라도 와서 기껏 해봐야 담당관 5급밖에 더 됩니까? 담당관이 와서 후는 이렇고 전자는 이렇다. 그러면서 받아서 내보내는 게 맞았습니다. 근데 입구에 단 한 발자국도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 나와서 길거리에서 성주 시민, 김천 시민들의 항의 사안을 경비가 받아가서 경비가. 그리고 언제까지 답변을 주겠다는가 또는 언제 면담 약속을 하든가 일체 발언도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온갖 경찰들이 동원돼서 방해했고 기자들까지 취재 못하도록 넘어뜨리고 이게 지금 한국입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꺼내냐면요.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대통령이 우리나라 국민들을 존중하고 사랑한다면 애국에 있는 대통령도 대한민국 국민들을 무시 못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권력자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개돼지 취급하니까 다른 나라 대통령이나 공관들도 대한민국 국민들을 개돼지로 보는 겁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가 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신들한테만 무시하는 게 아니라 구한말처럼 무차별 총칼로 짓밟아버린 거나 그 소중한 마음을 갖고 올라온 성주, 김천 시민들의 마음을 경비가 짓밟아버린 거 아니에요? 경찰이 짓밟아버리고? 그것과 다를 게 뭐가 있죠? 총칼로만 지금 짓밟아야 되네, 구한말처럼? 저는 하나도 변한 게 없다. 우병우고 개새끼고 어떤 새끼고 결국은 지들도 피해볼 거다. 두고 보세요.
한반도에 지금 걔네들이 이렇게 짓밟아버리는 거에 대해서 우리만 피해보는 게 아니다. 니네들도 볼 거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 그래서 이 미 대사관의 태도는 꼭 이번에 국한된 것뿐이 아니고요. 네. 이제 그 서울행정법원에서 이번에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사관 100m 이내에서도 평화적인 시위를 할 경우에는 시위를 할 수 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이전까지는 아예 대사관 주변 뭐 100m가 됐든 그 인접에서 하는 모든 시위를 하지 못하게끔 경찰이 막고 있었는데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불법이다. 허용을 해라라고 행정법원이 판결을 내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불복을 하고 종로경찰서에 우리 대사관 주변에서는 절대 못하게 해주세요 하고 공문을 따로 발송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래야 되냐? 평화적인 시위나 피켓 시위 같은 거를 하겠다는데도 왜 그래야 되는 거냐라고 물어보니 대사관 직원들이 업무 중에 불안해하거나 출퇴근 중에 하는 시위를 보면 기분이 나쁠 수 있다 이거야. 기분 문제구나. 기분 문제인 거지. 왜 직접적인 피해를 어떻게 주겠어? 누가 거기까지 가서 진짜 말 그대로 갤럭시 노트 7이라도 한번 집어 던지려고 해도 그 인접거리까지 못 간단 말이야. 근데 그 근처에 눈에 띄는데 있는 것 자체도 기분 나쁘니까 못하게. 이거는 얼마나 고압적인 태도야. 이거는 식민지 주제에 감히 총독부 앞에 와서 시위를 해? 무조건 막어. 이거랑 뭐가 들리냐고. 네. 그런데 사드 이야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사드 배치를 추석이 끝난 뒤에 바로 제3부지 롯데골프장으로 하겠다. 지금 이게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성주, 김천 민심이랑 아무 상관없이 내리꽂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드 결국은 배치하는 거냐, 이게 이런 건 아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주의 성산포대에도 이런 식으로 배치 확정을 했었잖아요.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거지. 정부를 하겠다라고 확정을 하는 거고, 국민들은 어떻게든지 막겠다라고 나설 거고. 근데 이것도 웃기지 않습니까? 거기로 정해는 놨는데 발표는 추석 이후에 할게. 뭐야? 말을 말든지. 추석 민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 고향 내려가고 그러면서 그 지역 여론이 형성되는 시기에 미리 던져놓는 거지. 추석 때 어떤 민심이 형성될지를 한번 보겠다는 거겠죠. 아니 뭐 어떻게 형성되나 마나 일단 자근자근 씹힐 거는 뻔한 얘기인데 나는 이게 오히려 뭔가 이렇게 좀 격화를 시킨다 그러나 시위가 격렬해지거나 아니면 뭐 내부적인 갈등이 일어나고 주민들끼리 싸움이 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일부러 증폭시키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야. 그래요? 왜요? 그러니까 지금 약하거든. 너무 체계적이고 너무 구분이 잘 되고 질서적으로 잘하고 있단 말이야. 아하. 혼선을 일으켜야 그렇지. 되는데. 뭔가 이게 좀 집시법도 위반해주고 화염병도 좀 던져주고 그래야 되는데 이 성주 시민들 할 때 보면 다 너무 깔끔해. 왜냐면 다 아는 사람들이거든. 동네 사람이라서. 그러니까 뜬금없이 그 광화문 같은 데서 어떤 놈이 나타나가지고 말도 안 되는 폭력 시위를 하거나 파이프를 휘두르거나 개쌍욕을 하는 꼴을 보면 저 새끼 누구지? 이게 이제 티가 나는 거야. 성주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뭔가 극렬 시위 또는 뭐 종북 세력의 개입 뭐 이런 것들을 뒤집어 씌울 만한 거리를 못 만드는 거야. 아마 성주 시민은 술도 안 자시는 것 같아 지금. 너무 깔끔하고 질서 정연하게 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안 되겠는데 어떻게 좀 이걸 살살 긁어보지? 라는 차원에서 자 이번에 이제 추석 되면 외부에서 사람들도 좀 가고 동네에서 말하자면 저기 외지에 있던 사람들도 좀 본격적으로 들어갈 테니 자 이거 갖고 한번 경론을 니들끼리 벌여가지고 한번 분위기를 좀 흐려봐라 라는 의도로 미리 얘기를 꺼낸 거 아닌가 그 생각밖에 안 들어. 근데 만약 롯데 골프장으로 이렇게 발표 확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성주, 김천 외에 또 하나의 적이 생겨요. 그게 원불교입니다. 그 원불교 성지가 바로 롯데 골프장 바로 500m 안에 있대요. 설치되면 그런 것이 다 사라져야 되는 상황. 원불교도가 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세가 아주 강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굉장히 결집력 강한 신도들을 거느리고 있는 유력 종교 중에 하나잖아요. 한국에서는. 맞아요. 그렇죠. 근데 이 원불교라는 또 하나의 또 적이 생기는 거예요. 원불교 관계자가 어쨌든 집회에 나와서 발언을 했습니다. 강력하게 저지하겠다 하는 것이고 어쨌든 제4부지가 다시 또 논의가 되죠, 지금. 미치겠다. 이거는 뭔 게임이야, 이거. 우리 어떻게 봐야 돼? 뭐야.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를 했던 게 좀 한 가지 더 증명되는 건데, 그러니까 어쨌든 남한에서 혼란 상태를 박근혜는 만들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반미 감정으로 발전해주면 더 좋은 거고. 불이 붙어야. 그래서 이걸 빌미로 이념적인 더 씌우기와
그다음에 논쟁을 가속화시켜서 49대 51을 만들어 되는 거지. 놓겠다는 거지. 이게 매우 중요한 건데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말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롯데가 또 김천 시민들이 막 12,000명씩 모여서 매일 지금 집회를 해버리니까 깜짝 놀란 겁니다. 그래서 또 제4부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돌아다니는 거야.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잖아요. 왜 그럼 이럴까? 오히려 사드와 관련해서 남한 내부에서 박근혜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논쟁 붙어주라 제발. 그러면 박근혜의 모든 실책들이 다 묻어진다. 사드 하나로 몰아가라. 그리고 이제 싸워봐. 종북몰이 가능하고. 그렇지. 공안정부 가능하고. 근데 그 논쟁의 저쪽 건너편에는 북핵을 막기 위한 사드라고 하는 거짓 프레임이 하나 딱 걸쳐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런 의혹 제기를 많이 하잖아. 지지율이 지금 박근혜가 30% 정도밖에 안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여론조사도. 외교하면 좀 짭짤한 재미를 봤는데 오늘 나온 여론조사도 보니까 추락했죠. 외교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론이 안 올라가. 이제는. 속빈강정. 이제는 딱 그 느낌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지지층 결집시키는 데는 좋아요. 야, 북핵 때문에 사드 설치한다는데 왜 지역 위기주의로 니들 반대하고 있냐. 이런 개념으로 기반을 유지해 나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되건 안 되건 박근혜한테는 나쁠 게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드 문제가 남한 내에서 논쟁이 가속화되더라도 박근혜는 손해볼 게 없다. 왜? 원칙으로 돌아가도 손해볼 게 없어요, 박근혜. 그걸 어떻게 받쳐주냐면은 사드 여론조사를 한번 보세요. 사드 여론조사는 항상 배치 찬성이 높게 나와요. 그거는 이제 여론조사 기법의 문제잖아. 그렇죠. 북핵을 막기 위한 사드 배치에 찬성하십니까라고 물어요, 항상. 더군다나 김천 성주 외의 지역 사람들은 자기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딱히 반대할 이유가 없는 여론조사를 해놓고 그게 이제 박근혜를 떠받드는 지지 기반인 거예요. 그런 상황태를 만들어 놓고 사드 논쟁이 붙으면 박근혜 입장에서는 나빠질 이유가 없다는 거죠. 전반적으로 레임덕을 상당히 많이 방지할 수 있는 최고의 요소 중에 하나가 그런 거다. 이렇게 봐요.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동네 미장원 같은 데 가서 물어보시면요. 종편이나 이런 데만 보시는 분들은 아직도 사드가 북핵을 막는 데 쓰일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동네에 더 많습니다. TV가 다 거짓말을 해야 됐기 때문에. 이미 이제 주변국들도 슬슬 그 사드에 대한 어떤 무역론을 던져주기 위해서 이제 잠수함 발사 체제뿐만 아니라 러시아는 그 제5세대 ICBM으로 지금에 있는 MD를 완전히 무력화시켜버리겠다. 뭐 중국 같은 경우에도 차세대 추진체 개발에 대한 내용들을 이미 이제 설명을 해줬고, 양자위성 그거 하나만 띄워도요, 사실 발사에 대한 부분 내지는 거기에 대한 어떤 정보 교류가 안 일어나게끔 만들 수 있는 충분한 기술적인 능력을 증명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전 근대적인 저 사드 하나를 넣고 저걸로 주변국들한테 새총으로 날아가는 기러기를 잡을 수 있다고 개구라를 치고 있는 우리나라를 저쪽 애들이 들여다보는 꼴은, 들여다봐서 단죄하는 방식은 얼마나 사드가 무용하고 쓸모없는 것이냐 하는 것들을 국제사회가 증명을 해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국민들한테는 이제 더 많은 정보들과 사드에 대한 기술적인 내용들과 사드의 어떤 무기능성 이런 것들이 차츰차츰 이제 보도가 되기 시작할 건데, 그것들을 지금 우리 정부는 다 차단해야만 하는 언론의 완벽한 통제가 필요한 거죠. 정부 쪽에서는 이제 어떻게 몰아가고 있냐면은 롯데 골프장 같은 경우는 국회 동의를 얻어야 되는 국비가 들어가야 되는 사업이다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어떤 꼼수를 부리냐면요. 국방부가 갖고 있는 다른 땅과 교환하는 방식을 생각하고 있다고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말이 안 되거든요. 그게 교환이 되면 결국에도 국고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롯데에게 국가의 땅을 줘야 되는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피해가는 조금 얍삽한 그런 방식을 지금 택하고 있다는 말씀도 좀 드려보고 싶고. 그런데요, 이건 진짜 음모론이에요. 일종의 딜 같은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롯데 그룹 내에서 지금 제가 보기엔 롯데 홈쇼핑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큽니다. 예, 큽니다. 실제로 일반적으로 홈쇼핑이라고 하는 채널은요, 위성이든 케이블이든 거의 의무적으로 지금 전송이 되게 돼 있어서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거든. 맞아. 근데 롯데 홈쇼핑 황금 시간대 방송이 좀 중단될 뻔했어요. 미래창조과학부가 롯데 홈쇼핑에 대해서 이달 9월 28일부터 6개월간 황금 시간대로 꼽히는 오전 오후 8시부터 11시 6시간씩 영업을 정지하라는 중징계를 내렸어요. 사업계획서에 납품 비리로 처벌받은 임직원을 일부 누락해가지고 공정성 평가 항목에서 과락을 면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이 됐어요.
제어가하는 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낸 거죠. 그래서 미래창조과학부가 홈쇼핑 채널에 대한 아예 정지를 못 시키고 황금시간대 방송 못하게 하는 징계를 내릴 뻔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법원이 일단은 영업 정지 처분 취소 이 관련해 갖고 일단은 방송에서 좋다 이런 식으로 지금 가처분을 해준 거네. 내려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이런 딜도 어떻게 보면은 롯데를 흔들 수 있는 좋은 요건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정부의 협조를 잘 하는 모양새면 봐주고 정반대로 우리는 또 골프장 못 내놔라든지 딜이 안 되는 상황이면 이거를 영업 정지 같은 걸 때려버리면 엄청난 타격을 입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럼요. 실제로 실제로 딜이 있다 이런 것보다는 분위기상 이게 롯데를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기업이 지가 잘못을 저질러 놓고 국가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했는데 이걸 낼름낼름 다 받아줘 버리면 이게 도대체 공정거래법이나 국가가 하는 기업 규제에 관련된 법령들이 무슨 소용이 있죠? 그러니까 재판부가 이런 거지. 영업 정지 처분으로 인해 롯데홈쇼핑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보이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돼서 가처분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는 게 김앤장이고 거기에서 이런 일들을 물어오는 게 윤선이 남편 같은 사람인 거고 그 일을 해결해 줌으로 인해서 도저히 추적할 수 없는 현금 따발이 장롱에 따박따박 쌓여가지고 돈을 1년에 7, 8억씩을 써도 돈이 계속 증가하고 재산이 늘어나는 이런 신기한 현상들이 생겨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여기서 조윤선이 또 등장하네. 이거 수상한데? 아니 근데 그건 말이 되게 웃겨. 그런 식으로 따지면 다 원래는 그런 것을 관리 감독하고 잘못된 거에 대해서 불이익을 줘가면서 징계를 하라는 목적으로 있는 건데 내가 그게 징계를 하려고 해봤더니 그쪽에서 손해를 너무 많이 볼 것 같아. 그래가지고 나가리. 이게 뭔 뜻이에요 도대체. 그 말에 무슨 당위가 있냐고. 그러니까 공정거래위나 뭐 이런 데서 기업들한테 과징금을 1,000억, 500억씩 때려놓으면 로펌에다가 한 50억 줘놓으면 그게 10배 이하로 다 떨어져 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게 처음에 국민들이 기억할 때는, 야, 롯데가 과징금 1,000억 받았대. 야, 저 새끼들 저거 내면은, 아주 그냥 회사 망하겠구나. 근데 2년 있다 보면은, 50억, 나가리. 100억 내고 그냥 나가리야. 직장에 다니다 회사가 망해서 급여를 못 받으신 분, 법적으로 구제받을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체당금입니다. 노동법은 그리 허술하지 않습니다. 못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받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회사가 망해도 사장은 잘 살고 있습니다. 가난한 노동자들을 위한 곽승훈 노무사 010-9922-7766 쑥스럽습니다. 처음 뵙습니다. 예, 저도 처음 뵙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우주인들의 비상식량으로 쓴다는 남미 최고의 완전식품 마카 플러스 한국에서 가장 비싸고 귀한 식품이라는 산삼 플러스 여기까지는 알아. 마카 산삼 말하는 거 아니야? 또 있어? 거기에 한국인이 좋아하는 녹용까지 녹용의 효능은 일단 검색해봐. 일단 이 세 가지를 모두 넣은 제품이 나온 거니까 마카 산삼 녹용. 대박. 좋은 건 다 있네. 그렇지. 031-323-2559 영한네이처 yhnatre.com 이런 회사는 상줘야 돼. 야, 너는 어제 새벽까지 술 처먹고 아직도 쌩쌩하냐? 아, 그것이 나는 또 비법이 있지. 몸에 참 좋은 해독 주스라고 아침 저녁으로 먹는 것이 있어. 야, 어디 한번 줘봐. 먹어보게. 아따, 좋은 것을 어떻게 나눠 먹냐? 너도 돈 들여서 사 먹어야지. 그래도 하나만 주라. 공짜는 효과 없어. 직접 시켜 먹어. 명인 힐링푸드가 만든 참 좋은 하루 야채. 아침 저녁으로 먹어보고 느껴봐. 이제 내 몸은 내가 챙깁시다. 명인 힐링푸드가 만든 참 좋은 해독 주스. 참 좋은 하루야채 1588-6452 명인이 만드는 건강식품 명인 힐링푸드. 네이버에서 명인 힐링푸드를 검색하세요. 명인 허브에서 명인 힐링푸드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자매품 청열 주스 참 좋은 청아야채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냄새가 나죠. 예, 냄새가 나는데 분위기 조성력으로는 좋아요. 예, 저는 이거 확신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그러니까 국가 정책 우선주의가 적용이 된 거죠. 우리나라는 되게 이제 사법부나 아까 찌라시님 얘기가 마음이 좀 아픈 일인데 이건 위법사항, 이게 사드가 논쟁되기 이전에 위법사항에 대한 판결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판결을 행정부의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기업들의 잘못을 봐주고 또 그 땅을 넘겨주는 방식으로 또는 기업이 갖고 있는 소유물 재산을 국가가 임의대로 증발하거나 또는 활용할 계획을 관철시킬 목적으로 그 기업의 잘못된 관행들을 행정부가 봐주는 게 아니고요. 예, 사정기관인 사법부나 금감위가 봐주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이 국가의 시스템이 붕괴됐다고 보는 거잖아요. 지금 찌라시는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정식 사드를 배치하든 말든 롯데 홈쇼핑은 원칙대로 판결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상하게 판결됐는데 어떻게 판결됐느냐. 롯데 홈쇼핑이 지대한 경제적 손해를 볼 것 같아서 그렇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근데 거기다 또 덧붙여서 이제 롯데 홈쇼핑 관계자는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던 중소 협력업체의 우려가 해소됐대. 그러니까 나보다도 이게 이렇게 됨으로써 협력 중소 어려운 그 중소 협력업체들이 손해를 안 보게 돼서 다행이대. 자기 얘기는 싹 빠져버리고.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무슨 인질극 같은 거예요. 그렇죠. 예. 인질범이 인질 걱정을 해주면서 나 죽으면 다들 어떻게 되는지 알지? 여기 다 폭발하고 끝나. 뭐 거의 이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법부는요. 집회 한 번만 참여해도 벌금 600만 원 매긴 사법부예요. 근데 이놈의 사법부가 위와 비슷한 논리로 가령 어떤 사람에게 참으로 이 사람의 어떤 징역을 이렇게 매기게 되면 이 사람의 자유권이 박탈되고 가족의 생계가 매우 우려되므로 그러한 막대한 손실을 걱정해서 이걸 없었던 일로 해주겠다라든가 그랬던 적이 있냐고. 바로 그 얘기예요. 민주노총 위원장 5년 때려놓고 그렇게 되면 민주노총이 지대한 타격을 먹을까봐 징역형을 매길 수가 없다. 그냥 석방한다. 이렇게 판결하는 거잖아. 3천억 헤쳐먹은 재벌 총수는 저 없어도 잘 돌아가고 비리 안 하고 있는데 얘가 없음으로 인해서 기업 경영에 피해를 입게 되고 유관 업체들이 성장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풀어줘야 된다고. 풀어주자마자 무슨 마누라랑 이혼한다 그랬었고 막 바람 핀다 그랬었고 해외 자금 빼돌리는 거 들키고 난리가 아니잖아. 도로 갖다 집어 넣고 싶을 거야 SK 입장에서는 지금 그 신동빈 입장에서는 굉장히 골치가 아픈 일들이 많아요. 뭐 지금 이인원 부회장이 자살로 마무리가 됐지만 그 비자금 수사에 대한 문제도 남아 있고요. 그리고 제1롯데월드 이게 원래 계획이 완공이 올해 말이었었거든요. 요거 내년으로 미뤘어요 또. 그 다음에 롯데 면세점, 월드타워점 정상화 문제도 걸려 있고, 그렇죠. 호텔 롯데 상장 문제도 걸려 있고, 예. 롯데 홈쇼핑 지금 아까 말씀드린 영업 제한 조치에 대한 이것도 협상이래네. 이게 정부의 어떤 조치가 아니고 협상이래. 네, 협상. 그리고 이게 무슨 협상의 대상이 되는 그러니까 거야? 롯데 동정을 다루는 그런 전문지 같은 데서 나오는 걸 보면은 그 마지막에 사드 관련한 롯데 골프장에 관한 협상 문제도 머리를 아프게 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단독 이슈로 들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분위기 조성용으로는 좋아요. 내놔 대신에 우리 돈은 줄게 뭐 이런 식이든 롯데 홈쇼핑 하나 문제면 타격이 크거든. 실제 영업이랑 상관없어요. 언론상에 안 좋은 쪽의 이슈가 나면은 주가 하락하고 그 기업이 받는 타격은 상상을 초월하거든. 만약에 황금 시간대 방송 같은 걸 못하게 되는 게 실제로 그 시간대에 뭘 못 팔았다 얼만큼 손해 본다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서 파생되는 문제가 그보다 훨씬 규모가 큰 거잖아요. 그룹의 이미지나 뭐 주식이나 이런 문제에서 봤을 때 나는 이게 롯데 홈쇼핑의 방송 중단이 사드랑 상관이 밀접한 거기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저는 있다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부회장 자살과 관련해서 사람들은 그냥 자살했구나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부사장이라면 중진입니다. 그룹의 모든 결정에 참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이들은 수없이 많은 회의와 전략을 통해서 롯데가 어떻게 이 난국을 헤쳐나갈 것인가를 논의하고 연구하고 계획을 수립했을 겁니다. 그 핵심에 부회장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 부회장이 자살함으로 인해서 법원은 면죄부를 주려고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롯데는 다 최종 책임자를 부회장으로 미룰 것이고 법정에서 진행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출구 전략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출구 전략이 이제 국민적 시각에서 봤을 때 이 정도면 봐줄 수 있겠다. 아까 말했던 진미님이 얘기했던 롯데가 이익 본 게 아니라 중소기업들이 살아야 되잖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얘기가.
결국은 69세 부회장이 지난 10년 동안 500억 정도의 비자금을 개인적으로 조성한 흔적이 있다, 의심이 된다라는 거 이외에는 아무것도 안 밝혀진 상태에서 수천억에 달하는 아니면 수조 원대에 달하는 지금 롯데그룹의 해외 자금 도피라든지 탈세라든지 뭐 이런 정황들이 끝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 입장이 돼버리게 되면 롯데는 꼼놀이야. 사실상 이게 언제 걸려도 한 번은 걸릴 문제였는데 이번에 면죄부를 받고 깨끗하게 털고 정말 새롭게 출발하는 거죠. 정말 그 애기 7명 낳던 아줌마가 19살 처녀의 몸이 돼서 다시 시집갈 수 있는 이런 놀라운 그 변화를 한 사람의 죽음으로. 비유 정말 좋다. 여현 비유인 건 알죠? 그러면 신비님이 18살 동정 상태로 돌아가는 거와 같은. 이해가 된다. 저 양반은 14살 때 잃었어. 갑자기 그 얘기가 왜 나와? 아무튼 이런 류의 면죄부를 법적으로 줘버린다는 거는요. 이거는 애초에 롯데를 괴롭히기 위해서 이 일이 시작된 게 아니야. 조사를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내 정권 안에 내가 롯데 너를 클리어하게 해주마. 그간 있던 모든 의혹의 문어발들을 다 잘라주나. 이걸로 시작됐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혹 제기한 거예요. 우리 방송에 의혹 제기했거든요. 자살의 개연이나 동기나 이런 것들이 너무 석연치가 않더라고. 근데 그 이야기는 이제 넘어가시고요. 우리가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측면은 아니기 때문에 성주 지역구의 이완영 의원에 대한 비리가 그쪽에서 나오는 거 보니까 어마어마하더만. 얘가 약점이 있었어. 그러니까 네. 돌변을 한 거예요. 이런 거 한번 읽어드려볼게요. 성주군 김명석 군 의원입니다. 저는 4년 전 총선 시 이완영 후보의 지시에 따라 자금을 마련하여 2억 5천만 원을 선거 비용으로 지출하였습니다. 그 후 돈을 반환해 달라 했으나 6개월 후에 주겠다. 대선 후에 주겠다. 공천 안 받으라 하나라고 하며 지금까지 갚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3일 경북경찰청에 이완영 의원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그 불법 자금 2억 5천만 원에 대해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도 지난 2월 25일부터 경북선고안에서 심도 있게 조사 중에 있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이완영 의원이 적반하장으로 저를 무고로 고소하였기에 제가 3월 4일 이완영 의원을 무고로 경찰에 다시 고소하였습니다. 이완영 의원의 사기 정치자금법 위반 무고의 건은 사법당국에 의해 곧 밝혀질 것입니다. 이완영 의원은 형사처벌이 두려운 나머지 지난 3월 9일 사기건 고소를 취소 좀 해달라고 여러 번 연락이 왔으나 제가 단호히 거절하였습니다. 이완영 의원은 성주 모 투표구 도의원 공천 과정에서 공천 헌금 5천만 원을 받았다가 공천 탈락 후 돌려준 의혹으로 작년 7월 경찰에 고발당하여 단지 증거의 부족으로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위 무혐의 건은 이건 2억 5천만 원 사기꾼과는 전혀 별개의 것입니다. 시골의 초라한 군의원이 이완영 의원의 지시 없이 감히 2억 5천만 원을 지출할 수 있겠습니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성주군 의원 김명석 드림 이렇게. 야, 그러니까 얘는 이미 2월달, 3월달부터 국가기관에 의해서 약점이 딱 걸려 있었네. 다 알고 있지 뭐 당연히. 그러니까 의원직 유지를 위해서는 이보다 더한 짓도 했어야 될 놈이구만 애초부터. 그러니까 성주 시민들이 사드 안고 미국으로 가라고 소리 질렀죠. 사드에 태워서 보내는 쪽으로 하죠. 태워서 보내는 걸로. 500km 위로 그냥. 근데 이완영은 고소고발 사건과 관련해서 아마 새누리당 당 차원에서 적극 도와줄 겁니다. 지금 이완영이 살리는 게 사드 반대하는 걸 때려잡는 유일한 길이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이완영은 지금 꽃놀이 펴입니다. 사실은. 어차피 검찰에 의해 죽어야 할 놈이 사드 때문에 살아난 거죠. 오히려. 예. 전 그렇게 봐요. 그리고 성주 군수도 뭐 비리 관련된 의혹들이 또 꽤 있더라고요. 다 있지. 예, 무슨 뭐 쓰레기 처리장, 폐기장 뭐 이런 쪽 관련해서 설비 관련해서 뭐 의혹이 있다라는 또 전에 우미애 씨 제보들이 있었어요. 네. 우미애 씨 나왔을 때 그 얘기 했었잖아요. 네. 어느 날 봤더니 그런 게 들어와 있더라. 그게 성주에 폐기물 처리장 같은 게. 근데 이 새끼가 얼마나 쓰레기냐면 그 의혹의 문제를 내부 망에 올렸다는 이유로 성주 시민들을 고소고발에 난무하고 있어요. 지금 경찰의 줄 소환이 이어지고 있고 정보통신법 위반으로 지금 다 걸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200명이 넘어간 걸 알고 있거든요. 소환장이. 그만큼 지금 성주 시민을 온갖 것으로 다 엮어버리는데 이거는 비사실이 의혹이 제기된 거에 대한 기사를 링크했을 뿐인데 정보통신법 위반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걸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이완영이 잘못은 다 증거 부족으로 증거 불충분으로 불충분으로 하겠죠. 다
무마시켜버리고 이게 바로 검사의 기소 독점권의 폐해라는 겁니다. 누구는 다 글 하나 올렸다고 줄소환시키고 누구는 이렇게 중대한 범죄가 일어났는데 증거불충분으로 기소유예해버리는 이런 개같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아무튼 이 사드에 관련해갖고 김한곤 청주군수나 이완영 의원은 이 사드가 유지되고 이 사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자리 보존을 하겠네요. 그렇죠. 사드한테 아주 고맙겠네 얘는. 적극적으로 그렇지. 편을 들어줘야지. 이 정권도 걔들 지켜줘야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근데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지금. 성산포대에서 롯데골프장까지 거리가 한 2-3km 정도 됐었죠. 예, 그렇죠. 근데 롯데골프장에서요 사실은 그 피해 지역이 김천만이 아니에요. 거리가 똑같아요. 롯데골프장에서 김천이나 구미가 똑같은 거야. 구미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야 되는 문제가 김천만이 피해 지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정거리에 다 들어있는 거야. 김천 군민들이 이제 답답하신 거예요. 우리만 피해 지역이 아니고 구민 이들도 일어나야 된다. 뭐 이야기가 지금 한참 SNS에 돌고 있더라고요. 지금 지난달 말부터 경북 경찰청에서는 불법 집회 대응 계획이라 그래가지고 아예 그 집단 시위를 진압하는 그 훈련을 실시를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빨리 저게 어떻게든지 불법화할 수 있는 좀 격렬 시위로 진행되기를 노리고 있는 거야. 그럼 우리 또 경찰청장 출신이 그거잖아. 이거 진압 전문이잖아요. 예, 맞아요. 진압 전문입니다. 예. 금방 밀양 성전탑 그때 강제 진압하던 식으로 한번 또 성주에서 피바람 있는 일 일어날까봐 참 걱정스럽습니다. 성주 군민들이 일단 너무나 대처를 잘하셔가지고 똑같은 것을 보고 배우고 가시잖아요. 김천 분들이 걸어오면서 이렇게 착착착착 반 사드가 이렇게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추석 이후에 아무리 사드 배치지를 결정한다고 해도 실제로 배치하는 건 사실상 힘들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고요. 결국에는 그런 시설들은 그 지역민들이 얼마나 끝까지 버텨주느냐가 결정합니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저도 이제 찌라시님 얘기를 하셨는데 저 그거 듣고요 소름이 돋았어요. 그러니까 경북하고 경찰청 지휘하에 경북 특수부대들이 성주 시민들의 진압 훈련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나 이 말 듣고 소름이 마치 강주항쟁 그 충정훈련, 네, 충정훈련 같은 느낌인데요. 이거는 정말 이것만으로도 경찰청장 모가지 날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또 제가 열받는데 요즘 욕 안 하려고 지금 참는 건데 우리 대한민국 자기 국민들이 세금을 내준 국민들이요. 내 땅에 위험시설물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민주국가에서는 국가와 교섭력을 갖는 건 당연한 겁니다. 이해 당사자라요. 그렇지. 교섭력. 예, 교섭력을 갖는 거예요. 교섭을 한다고. 권리가 있는. 예, 권리가 있는. 누가 교섭을 하자. 그럼 이 교섭의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사드 배치 반대. 이렇게 걸고 싸우는 겁니다. 박근혜 퇴진 걸고 싸우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걸 민주노총이 교섭할 때 박근혜 퇴진 걸잖아요. 진짜 퇴진이 아니잖아요. 교섭력의 우위를 갖기 위해서 교섭권자들이 높은 수위의 요구사항을 놓고 협상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민주주의고 자본주의거든요. 그런데 자기 생존권과 텃밭을 다 뺏기는 국민들이 야 이거 좀 교섭이라도 하자 이렇게 얘기해서 그 교섭을 하기 위해서 집회를 하는데 그걸 때려잡으려고 훈련을 해요? 이런 개새끼들 다 잡아 죽여야 됩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김천이나 성주에서 그런 식으로 진압해버린다 그러면 박근혜 자기가 죽는 길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요. 결혼 기념일이라고 남편이 꽃을 사왔더라고. 아, 행복하겠다, 언니. 행복은 개뿔. 차라리 돈으로 주지. 먹을 수도 없고 나중에 버리기도 힘들고 말이야. 그러나 마음을 전할 때 꽃보다 좋은 것은 없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돈이 전부는 아닙니다. 꽃은 기쁨과 슬픔을 함께합니다. 새가 날아든다와 연대하는 전국 꽃배달 자미원 꽃집 010-3608-7576 여보 고마워. 새가 날아든다 팟빵 1, 2 채널 유튜브 새가 날아든다 구독하기를 꼭 눌러주세요. 구독하기를 하시면 정말 새가 날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구독하기는 공짜입니다. 레이서님의 메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지난번 홈페이지 만들어드리겠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우선 지난번에 드렸던 이메일은 새날 홈페이지를 잘 만들어서 저희 회사의 커리어를 높이고자 했던 얄팍한 사심이 담겼던 내용이었음을 사과드립니다. 사실 이렇게 다시 푸르나님께 메일을 보내는 것은 저희 회사 사정에 대해 하소연할 곳이 없어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자판을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원청업체로부터 하청받는 일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원청으로부터 약 7천여만 원의 미수금이 있었고 지난 5월에 며칠간 이를 태업하여 5월부터 8월까지 3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아직 미수금이 약 4천여만 원이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지난주에 원청이 일을 그만하자고 하네요. 그리고 4천만 원 미수금 중에 1천만 원은 올해 12월까지 또 1천만 원은 내년 6월까지 변제하겠다고 하며 나머지 2천만 원에 대한 기약은 하지 않았습니다. 미수금도 문제지만 원청으로부터 한 달에 적게는 690만 원, 많게는 1,000만 원 이상의 수주를 받아오던 저희 회사로서는 당장의 운영조차 문제가 되는 상황이 왔는데요. 원청 사장이 친구였던 사이라 계약서도 없고 서로 계산서도 안 끊었던 관계였었습니다. 원청 사장은 지난 5월에서 8월에 3천만 원을 변제해주는 과정에서 본인의 회사가 망하게 되었다고 하며 이런 식의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고 자기 말을 따라달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도무지 머리가 꽉 막혀 생각을 할 수가 없네요. 주변의 말로는 거래처를 뺏어라, 질싸움 하지 말고 새롭게 시작해라, 다 접고 취직해라 등등 모두 설득력은 있지만 판단을 내리기가 어렵기만 합니다. 당장 수요일에 직원들 월급을 줘야 하는 것도 막막하기만 합니다. 사실 원청이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의 전부는 저희 회사가 만든 것입니다. 원청은 복지기관 홈페이지를 주로 만드는데요. 단 한 개도 빠지지 않고 전부 저희가 만든 홈페이지고 기관 홈페이지의 유지관리 역시 저희 직원들이 작업해왔던 것입니다. 원청의 수주로 100개 이상의 복지기관 홈페이지를 제작했고 60개 이상의 홈페이지를 현재까지 유지관리도 하고 있으며 저희 회사의 포트폴리오에는 단 한 개도 올릴 수 없어 저희 회사의 커리어는 너무나 빈약하기만 합니다.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주저하고만 있는 저에게 어떤 말씀이라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보내드렸던 메일은 홈페이지를 바꿔드리고 싶은 마음이 사실이었으나 사심이 담겨 있었으므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뭐 그런 제안이 왔었어요. 그래서 좀 그렇다 답을 좀 드렸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한국 도메인 지원센터? 네. 거기에서 저희 홈페이지를 관리해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런 사이가 있어요. 어려우신 분들 자영업 하시는데 홈페이지 같은 거 아직 없으신 분들한테 홈페이지 만들어드리고 무료로 관리해주면서 이렇게 저희들은 광고를 해드리고 이런 방식으로 서로 이렇게 윈윈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광고비를 받는 업체가 아니고 연대. 진짜 연대 개념.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 홈페이지 관리 업체를 바꾼다? 요거는 전 제 상식에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예상하면 좀 그래요. 반대 입장을 좀 대보는 적이 많아갖고 빚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런 게 있거든요.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늦게라도 주겠다고 하는 것에 대한 신락 같은 희망이 있는 편이거든. 돈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고통 방식이 이래. 당장 그 돈 나올 구멍이 없어요. 근데 내가 저 사람한테 지은 빚이 1억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사실 갚을 능력도 안 되면서 며칠 후에 1억 줄게 하면 안 돼요. 서로가. 그렇죠. 서로 같이 망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정말로 실행 가능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게 1,000만 원씩이든 500만 원씩이든 어떤 식으로든지 프로세스에 의해서 갚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지키면 돼요. 근데 그렇게 서로 잘 안 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약속하는 것 자체가 이런 똑같은 시행착오를 겪으시면 안 되겠지만 지금 일은 일대로 해주고 자기 자신들의 포트폴리오에는 정말 자기 했던 작업에 쓸 수도 없는 상태. 이게 어떤 계약도 안 한 상태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원청이 그 포트폴리오의 수주 이력 같은 거를 다 가져가는데 우리가 다른 업체한테 이야기를 할 때 저 홈페이지 우리가 만든 거라고 말을 못 한다고? 계약서도 없다며? 이해돼요 이게? 계약서 없으면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계약서에 우리가 다 한 걸로 하자 이런 계약이 아니라면 쓸 수 있는 거지 알고 보면. 아니 이분은 말씀은 메일 내용을 보니까 100개 이상의 복지기관 홈페이지를 원청자가 수주를 따서 본인 회사에 하청을 준 건데 하청,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원청회사가 하청회사가 계약서가 없으니까 이 소유권은 원청회사만 주장할 수 있어요. 하청회사가 이랬다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은 포트폴리오를 본인들이 했다고 주장하기가 힘든 거예요. 계약서가 없으니까. 그리고 만약에 원청으로부터 문제 삼으면 원청자가 오히려 더 피해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보니까 그러네요. 5월부터 8월까지 3천만 원을 변제받고 태업을 해서 그러니까 AS라든지 유지보수에 태업을 했겠죠. 해서 3천만 원 변제를 받으니까 그 몇 개월간 원청자는 다른 하청업체를 물색을 한 것 같아요. 자기 마음대로 따라오지 않으니까. 나쁜 놈이네 진짜. 예, 그래서 다른 하청업체를 이미 검색이 다 끝났고 아마 계약을 했을 것 같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뭐 거래관계에서 갑과 을이라는 것은 존재하지만 이 회사 대 회사 거래관계에서는 인간적인 관계도 중요하지만 총 거래 금액의 특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계약서가 없으면 참 난감하기는 한데 최대한 받을 수 있으면 받을 수 있는 거를
확정해서 내용 증명을 보내세요. 그리고 서로 간에 약속했던 날짜에 대한 내용 증명을 보내시고 내용 증명 자체가 법적 효력을 갖기 때문에 어차피 원청자하고 더 이상 일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으니까 이 상황을 수습을 잘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이 수주를 주고받은 증빙을 모두 다 확보를 하시고 가장 중요한 건 세금 계산서가 없다는 거잖아요. 세금 계산서가 없다고 하더라도 거래를 증빙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불법은 아닌가요? 불법이죠.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되는 일반 사업자 이상이라면 세금 계산서 발행을 안 한 것 자체가 불법이고요. 아니 그러니까요. 이미 3천만 원이라는 돈을 받았으므로 이 사람은 이미 건너지 말아야 할 강을 수주 받은 사람하고 손을 잡고 건넜으니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라는 카드를 벌써 던져준 거잖아요. 이건 보니까 복지기관 홈페이지 주로 만든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주로 구청이나 시청 이런 데 상대하시는 원청이 아마 그런 일을 장애인 단체라든지 무슨 이런 그 복지 쪽에 관련된 장애인 학교라든지 복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많잖아요. 센터라든지. 센터 이런 데 많은데 그런 쪽으로 이분이 원청하는 분이 영업력이 좀 많으신 분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관시가 있겠지. 예, 관시. 그래서 그 관시를 이용한 영업을 해서 먹고 사시는 분 같아요. 우리가 이제 흔히 원청, 하청 관계에서 이런 얘기를 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댕이만 갖고 먹고 사는 사람이라고. 그렇지. 예. 거기서 떨어진 낙점 먹고 사는 거잖아요. 네. 이 원청이 돈을 못 받았을 가능성은 내가 보기에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네. 거예요. 원청은 다 받았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돈은 확실하게 돈이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원래 그 수주를 준 것들은. 네. 근데 자기가 다른 이유 때문에 가까운 사이기 때문에 돈을 안 줘버리니 굉장히 악질적인 놈이에요. 이런 사람이. 정확한 사정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렇지. 메일 내용으로 보면 좀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이 원청이라는 분 자체가 하청을 받아서 또 재하청을 줄 수 있는 확률이 조금 있어요. 본인이 수주를 받을 때 아까 이 원청이란 분이 예. 진짜 원청자가 아니라 두 번째 하청자나 첫 번째 하청자에 쓸 확률도 있다. 네. 근데 그렇게 막 떨어지는 건 많이 없을 것 같고요. 홈페이지가 그렇게 돈이 비싸게 드는 큰 사업이 아닌데 원청은 내가 보기에 그냥 입만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고요. 다른 사업을 하는데 홈페이지까지 곁들여지는 사업이야.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있잖아요. 홍보 현수막 같은 거 하시는 분들 있죠. 대규모로 하시는 분들. 그게 홍보나 마케팅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 그중에서 홈페이지 못 만드니까 그 부분만 따로 떼서 가청을 그렇죠. 주는 거거든요.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 네. 이 사람은 돈을 못 받아서 가능성이 없다니까요. 이 복지기관 홈페이지나 이런 데는 대부분 다 정부 지원이 들어가서 하다못해 지자체 지원이 들어가는 거라서 돈이 이 사람이 못 받을 가능성은 없고요. 제가 보기에는. 아니 그러니까 원청이 못 받았다는 게 아니고 답답하다 믿은 근데 게. 진짜. 예. 아무튼 지금 남아있는 상황을 현명하게 잘 정리하세요. 어차피 거래는 이제 끝난 것 같으니까 너무 그런 관계에 연연하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다 받을 수 있으면 좋고 아니면 서로 약속한 금액이라도 받을 수 있게 내용 증명을 정확하게 보내시고 내용 증명은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나중에 재판에 가면. 지금 총 못 받으신 게 얼마나 그러신 거예요? 4,000만 원? 그런데 그 포트폴리오는 직원들이 걱정이네요. 근데 그 포트폴리오 법적인 분쟁까지 거의 갈 일이 없어요. 만들었다는 증빙은 본인들이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코딩은 다 자기가 가지고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그게 법적으로 계약서가 없다라고 하면요. 제 생각에는 계약서가 없다라고 하면은 써도 그쪽에서 말을 못 해요. 내 보기엔 그래요. 자, 넘어가시고요. 자, 힘내시고 그 업체 명의라도 좀 보내주셨으면 우리가 홈페이지로 한번 들어가 볼 건데 그게 없어. 나는 너무 막연해요. 근데 나는 이런 사심에 대해서 나 기분 나쁘게 생각 안 해요. 죄송할 건 없고. 그러시겠지 하지만 속으로 이제 저도 구두지만 나름 이렇게 서로 간에 암묵적으로 계약되어 있는 게 있어가지고 어떻게 쉽게 바꿀 수 없다는 점 말씀드리는데 혹시 제가 한국 도메인 지원센터에 물어봐서 일거리가 너무 많으면 이쪽으로 하청 좀 주라고 할까요? 그것도 괜찮아요. 자, 업체 명의라도 좀 보내주세요. 사이트라도. 그래야 서로 간에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새가 날아든다의 홈페이지는 www.birdfly.co.kr birdfly.co.kr 많은 분들의 가입과 참여를 바랍니다. 나 죽으면 다들 어떻게 되는지 알지? 여기 다 폭발하고 끝나. 뭐 거의 이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법부는요. 집회 한 번만 참여해도 벌금 600만 원 매긴 사법부예요. 근데
근데 이노무 사법부가 위와 비슷한 논리로 가령 어떤 사람에게 참으로 이 사람의 어떤 무징역을 이렇게 매기게 되면 이 사람의 자유권이 박탈되고 가족의 생계가 매우 우려되므로 그러한 막대한 손실을 걱정해서 이걸 없었던 일로 해주겠다라든가 그랬던 적이 있냐고. 바로 그 얘기예요. 민주노총 위원장 5년 때려놓고 그렇게 되면 민주노총이 지대한 타격을 먹을까봐 징역형을 매길 수가 없다. 그냥 석방한다. 이렇게 판결하는 거잖아. 3천억 헤쳐먹은 재벌 총수는 저 없어도 잘 돌아가고 비리 안 하고 있는데 얘가 없음으로 인해서 기업 경영에 피해를 입게 되고 유관 업체들이 성장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풀어줘야 된다고. 풀어주자마자 무슨 마누라랑 이혼한다 그랬었고 막 바람 핀다 그랬었고 해외 자금 빼돌리는 거 들키고 난리가 아니잖아. 도로 갖다 집어 넣고 싶을 거야 SK 입장에서는 지금 그 신동빈 입장에서는 굉장히 골치가 아픈 일들이 많아요. 뭐 지금 이인원 부회장이 자살로 마무리가 됐지만 그 비자금 수사에 대한 문제도 남아 있고요. 그리고 제1롯데월드 이게 원래 계획이 완공이 올해 말이었었거든요. 요거 내년으로 미뤘어요 또. 그 다음에 롯데 면세점, 월드타워점 정상화 문제도 걸려 있고, 그렇죠. 호텔 롯데 상장 문제도 걸려 있고, 롯데 홈쇼핑 지금 아까 말씀드린 영업 제한 조치에 대한 이렇게 협상이래네. 이게 정부의 어떤 조치가 아니고 협상이래. 네, 협상. 그리고 이게 무슨 협상의 대상이 되는 거야? 롯데 동정을 다루는 그런 전문지 같은 데서 나오는 걸 보면은 그 마지막에 사드 관련한 롯데 골프장에 관한 협상 문제도 머리를 아프게 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단독 이슈로 들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분위기 조성용으로는 좋아요. 내놔. 대신에 우리 돈은 줄게 뭐 이런 식이든 롯데 홈쇼핑 하나 문제면 타격이 그거든. 실제 영업이랑 상관없어요. 언론상에 안 좋은 쪽의 이슈가 나면은 주가 하락하고 그 기업이 받는 타격은 상상을 초월하거든. 만약에 황금 시간대에 방송 같은 걸 못하게 되는 게 실제로 그 시간대에 뭘 못 팔았다 얼만큼 손해 본다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서 파생되는 문제가 그보다 훨씬 규모가 큰 거잖아요. 그룹의 이미지나 뭐 주식이라든 이런 문제에서 봤을 때 나는 이게 롯데 홈쇼핑의 방송 중단이 사드랑 상관이 밀접한 거기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저는 있다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부회장 자살과 관련해서 사람들은 그냥 자살했구나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부사장이라면 중진입니다. 그룹의 모든 결정에 참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이들은 수없이 많은 회의와 전략을 통해서 롯데가 어떻게 이 난국을 헤쳐나갈 것인가를 논의하고 연구하고 계획을 수립했을 겁니다. 그 핵심에 부회장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 부회장이 자살함으로 인해서 법원은 면죄부를 주려고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롯데는 다 최종 책임자를 부회장으로 미룰 것이고 법정에서 진행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출구 전략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출구 전략이 이제 국민적 시각에서 봤을 때 이 정도면 봐줄 수 있겠다. 아까 말했던 진미님이 얘기했던 롯데가 이익 본 게 아니라 중소기업들이 살아야 되잖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얘기가. 결국은 69세 부회장이 지난 10년 동안 500억 정도의 비자금을 개인적으로 조성한 흔적이 있다, 의심이 된다라는 거 이외에는 아무것도 안 밝혀진 상태에서 수천억에 달하는 아니면 수조 원대에 달하는 지금 롯데그룹의 해외 자금 도피라든지 탈세라든지 뭐 이런 정황들이 끝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 입장이 돼버리게 되면 롯데는 꼼놀이야. 사실상 이게 언제 걸려도 한 번은 걸릴 문제였는데 이번에 면죄부를 받고 깨끗하게 털고 정말 새롭게 출발하는 거죠. 정말 그 애기 7명 낳던 아줌마가 19살 처녀의 몸이 돼서 다시 시집갈 수 있는 이런 놀라운 그 변화를 한 사람의 죽음으로. 비유 정말 좋다. 여현 비유인 건 알죠? 그러면 신비님이 18살 동정 상태로 돌아가는 거와 같은. 이해가 된다. 저 양반은 14살 때 잃었어. 갑자기 그 얘기가 왜 나와? 아무튼 이런 류의 면죄부를 법적으로 줘버린다는 거는요. 이거는 애초에 롯데를 괴롭히기 위해서 이 일이 시작된 게 아니야. 조사를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내 정권 안에 내가 롯데 너를 클리어하게 해주마. 그간 있던 모든 의혹의 문어발들을 다 잘라주나. 이걸로 시작됐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혹 제기한 거예요. 우리 방송에 의혹 제기했거든요. 자살의 개연이나 동기나 이런 것들이 너무 석연치가 않더라고. 그 이야기는 이제 넘어가시고요. 우리가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측면은 아니기 때문에
성주 지역구의 이완영 의원에 대한 비리가 그쪽에서 나오는 거 보니까 어마어마하더만. 얘가 약점이 있었어. 그러니까 네. 돌변을 한 거예요. 이런 거 한번 읽어드려볼게요. 성주군 김명석 군의원입니다. 저는 4년 전 총선 시 이완영 후보의 지시에 따라 자금을 마련하여 2억 5천만 원을 선거 비용으로 지출하였습니다. 그 후 돈을 반환해 달라 했으나 6개월 후에 주겠다. 대선 후에 주겠다. 공천 안 받으라 하나라고 하며 지금까지 갚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3일 경북경찰청에 이완영 의원을 사기죄를 고소하였습니다. 그 불법 자금 2억 5천만 원에 대해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도 지난 2월 25일부터 경북선관위에서 심도 있게 조사 중에 있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이완영 의원이 적반하장으로 저를 무고로 고소하였기에 제가 3월 4일 이완영 의원을 무고로 경찰에 다시 고소하였습니다. 이완영 의원의 사기 정치자금법 위반 무고의 건은 사법당국에 의해 곧 밝혀질 것입니다. 이완영 의원은 형사처벌이 두려운 나머지 지난 3월 9일 사기건 고소를 취소 좀 해달라고 여러 번 연락이 왔으나 제가 단호히 거절하였습니다. 이완영 의원은 성주 모 투표구 도의원 공천 과정에서 공천 헌금 5천만 원을 받았다가 공천 탈락 후 돌려준 의혹으로 작년 7월 경찰에 고발당하여 단지 증거의 부족으로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위 무혐의 건은 이건 2억 5천만 원 사기꾼과는 전혀 별개의 것입니다. 시골의 초라한 군의원이 이완영 의원의 지시 없이 감히 2억 5천만 원을 지출할 수 있겠습니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성주군 의원 김명석 드림 이렇게. 야, 그러니까 얘는 이미 2월달, 3월달부터 국가기관에 의해서 약점이 딱 걸려 있었네. 다 알고 있지 뭐 당연히. 그러니까 의원직 유지를 갔는데. 위해서는 이보다 더한 짓도 했어야 될 놈이구만 애초부터. 그러니까 성주 시민들이 사드 안고 미국으로 가라고 소리 질렀죠. 사드에 태워서 보내는 쪽으로 하죠. 태워서 보내는 걸로. 500km 위로 그냥. 근데 이완영은 고소고발 사건과 관련해서 아마 새누리당 당 차원에서 적극 도와줄 겁니다. 지금 이완영이 살리는 게 사드 반대하는 걸 때려잡는 유일한 길이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이완영은 지금 꽃놀이 펴입니다. 사실은. 어차피 검찰에 의해 죽어야 할 놈이 사드 때문에 살아난 거죠. 오히려. 예. 전 그렇게 봐요. 그리고 성주 군수도 뭐 비리 관련된 의혹들이 또 꽤 있더라고요. 다 있지. 예, 무슨 뭐 쓰레기 처리장, 폐기장 뭐 이런 쪽 관련해서 설비 관련해서 뭐 의혹이 있다라는 또 전에 우미애 씨 제보들이 있었어요. 네. 우미애 씨 나왔을 때 그 얘기 했었잖아요. 네. 어느 날 봤더니 그런 게 들어와 있더라. 그게 성주에 폐기물 처리장 같은 게. 근데 이 새끼가 얼마나 쓰레기냐면 그 의혹의 문제를 내부 망에 올렸다는 이유로 성주 시민들을 고소고발에 난무하고 있어요. 지금 경찰의 줄 소환이 이어지고 있고 정보통신법 위반으로 지금 다 걸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200명이 넘어간 걸 알고 있거든요. 소환장이. 그만큼 지금 성주 시민을 온갖 것으로 다 엮어버리는데 이거는 비사실이 의혹이 제기된 거에 대한 기사를 링크했을 뿐인데 정보통신법 위반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걸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이완영이 잘못은 다 증거 부족으로 증거 불충분으로 다 무마시켜버리고 이게 바로 검사의 기소 독점권의 폐해라는 겁니다. 누구는 다 글 하나 올렸다고 줄소환시키고 누구는 이렇게 중대한 범죄가 일어났는데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유예해버리는 이런 개같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아무튼 이 사드에 관련해갖고 김한곤 성주군수나 이완영 의원은 이 사드가 유지되고 이 사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자리 보존을 하겠네요. 그렇죠. 사드한테 아주 고맙겠네 얘는. 적극적으로 편을 들어줘야지. 이 정권도 걔들 지켜줘야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근데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지금. 성산포대에서 롯데골프장까지 거리가 한 2, 3km 정도 됐었죠. 예, 그렇죠. 근데 롯데골프장에서요. 사실은 그 피해 지역이 김천만이 아니에요. 거리가 똑같아요. 롯데골프장에서 김천이나 구미가 똑같은 거야. 구미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야 되는 문제가 김천만이 피해 지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정거리에 다 들어있는 거야. 김천 군민들이 이제 답답하신 거예요. 우리만 피해 지역이 아니고 구민 이들도 일어나야 된다. 뭐 이야기가 지금 한참 SNS에 돌고 있더라고요. 지금 지난달 말부터 경북경찰청에서는 불법 집회 대응 계획이라 그래가지고 아예 그 집단 시위를 진압하는 그 훈련을 실시를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빨리 저게 어떻게든지 불법화할 수 있는 좀 격렬 시위로 진행되기를 노리고 있는 거야. 그럼 우리 또 경찰청장 출신이 그거잖아. 이거 진압 전문이잖아요. 네, 맞아요. 진압 전문입니다. 예. 금방 밀양 성전탑 그때 강제 진압하던 식으로 한번 또 성주에서 피바람이 있는 일 일어날까봐 참 걱정스럽습니다. 성주 군민도의 이권을 놓고 한국은 교섭권을 상실하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런 거 교섭권이 누구한테 있냐면
미국한테 있는 겁니다. 한반도의 생존권이. 그러면 시진핑과 푸틴은 어떤 잔머리를 굴리겠습니까? 아, 미국과 교섭을 해야 되겠다. 만약에 한국에 사드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 들어온 상응한 만큼의 중국과 러시아의 이득을 취하겠다라는 게 그들의 발상입니다. 그러니까 교섭을 니네 배제해버리고 미국과 러시아, 중국이 직접 하겠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떡고물이 있어요. 북한 대화하게 해줄게. 이러면 중국과 러시아는 대박 나는 겁니다. 그러면 뭘 줄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혹시라도 지금 북한이 미사일 발사한 기술이 지금 러시아 기술이라고 지금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중국의 등을 돌리고 러시아의 관계를 더 우호적으로 북한이 가져버린다면 신냉전 체제 바로 가버리는 겁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중국과 미국은 절대 싸우지 않습니다. 군사적으로. 둘 다 망합니다. 싸우면. 그런데 미국의 100년 제국의 마지막 서막의 싸움은 러시아와 미국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 한반도가 또 총알바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우려스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박근혜가 얼마나 무식한 사람이냐면 한반도의 자기 주권을 포기해버렸습니다. 완전히. 교섭권마저도 포기해버렸습니다. 사드 하나에 도입을 놓고 엄청난 국익을 위해 교섭할 가치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다 놓쳐버렸고 시진핑한테 줘버렸고 푸틴한테 줘버린 겁니다. 그러니 푸틴과 시진핑이 볼 때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박근혜가. 야, 너 같은 애 나 처음 봤다 이런 겁니다, 지금. 어떻게 너 같은 애가 대통령 됐니? 이렇게 정말 한심해요. 제가 어제 이제 김천 시민하고 성주 시민이 약 100여 명이 항의 서한을 오후 3시경에 미 대사관에 전달을 했습니다. 이 미 대사관 전달할 때 옆에 좀 봤는데 이때 저는 정말 울었어요. 진짜 울었어요. 얼마나 슬펐는지. 그러니까 대한민국 육조거리의 핵심에 있는 미 대사관도 기분이 나쁘지만 그 참외농사 짓던 농부들이 우리 지역의 사드와 관련해서 반대하는 서명을 미 대사관에 전달한단 말이죠. 그런데 누가 나와서 받았는지 아세요? 경비가 와서 받았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이제 화가 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미 대사관에는 민원 담당관이 있겠죠. 그러면 적어도 대한민국 주권자인 국민, 민주주의의 국민이 왔으면 리포트 대사는 최소한의 A를 지켰어야 됩니다. 담당관이라도 내보내서 대표단을 미 대사관 안으로 들어오게는 못할 망정. 그죠? 민원실에 앉혀놓고 차라도 한 잔 대접하고 그리고 담당관이라도 와서 기껏 해봐야 담당관 5급밖에 더 됩니까? 담당관이 와서 후는 이렇고 전자는 이렇다. 그러면서 받아서 내보내는 게 맞았습니다. 근데 입구에 단 한 발자국도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 나와서 길거리에서 성주 시민, 김천 시민들의 항의 사안을 경비가 받아서 경비가. 그리고 언제까지 답변을 주겠다는가 또는 언제 면담 약속을 하든가 일체 발언도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온갖 경찰들이 동원돼서 방해했고 기자들까지 취재 못하도록 넘어뜨리고 네, 이게 지금 한국입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꺼내냐면요.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대통령이 우리나라 국민들을 존중하고 사랑한다면 애국에 있는 대통령도 대한민국 국민들을 무시 못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권력자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개돼지 취급하니까 다른 나라 대통령이나 공관들도 대한민국 국민들을 개돼지로 보는 겁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가 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신들한테만 무시하는 게 아니라 구한말처럼 무차별 총칼로 짓밟아버린 거나 그 소중한 마음을 갖고 올라온 성주, 김천 시민들의 마음을 경비가 짓밟아버린 거 아니에요? 경찰이 짓밟아버리고? 그것과 다를 게 뭐가 있죠? 총칼로만 지금 짓밟아야 되나? 구한말처럼? 저는 하나도 변한 게 없다. 우병우고 개새끼고 어떤 새끼고 결국은 지들도 피해볼 거다. 두고 보세요. 한반도에 지금 걔네들이 이렇게 짓밟아버리는 거에 대해서 우리만 피해보는 게 아니다. 니네들도 볼 거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 그래서 이 미 대사관의 태도는 꼭 이번에 국한된 것뿐이 아니고요. 네. 이제 그 서울행정법원에서 이번에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사관 100m 이내에서도 평화적인 시위를 할 경우에는 시위를 할 수 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이전까지는 아예 대사관 주변 뭐 100m가 됐던 그 인접에서 하는 모든 시위를 하지 못하게끔 경찰이 막고 있었는데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불법이다. 허용을 해라라고 행정법원이 판결을 내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불복을 하고 종로경찰서에 우리 대사관 주변에서는 절대 못하게 해주세요 하고 공문을 따로 발송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래야 되냐? 평화적인 시위나 피켓 시위 같은 거를 하겠다는데도 왜 그래야 되는 거냐라고 물어보니 대사관 직원들이 업무 중에 불안해하거나 출퇴근 중에 하는 시위를 보면 기분이 나쁠 수 있다 이거야. 기분 문제구나. 기분 문제인 거지. 왜 직접적인 피해를 어떻게 주겠어? 누가 거기까지 가서 진짜 말 그대로 갤럭시 노트 7이라도 한번 집어 던지려고 해도 그 인접거리까지 못 간단 말이야. 근데 그 근처에 눈에 띄는 데 있는 거 자체도 기분 나쁘니까 못하게. 이거는 얼마나 고압적인 태도야. 이거는 식민지 주제에 감히 총독부 앞에 와서 시위를 해? 무조건 막어. 이거랑 뭐가 들리냐고. 네. 그런데 사드 이야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사드 배치를 추석이 끝난 뒤에 바로 제3부지 롯데골프장으로 하겠다. 지금 이게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성주, 김천 민심이랑 아무 상관없이 내리꽂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드 결국은 배치하는 거냐 이게 이런 건 아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주의 성산포대에도 이런 식으로 배치 확정을 했었잖아요.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거지. 정부를 하겠다라고 확정을 하는 거고 국민들은 어떻게든지 막겠다라고 나설 거고. 근데 이것도 웃기지 않습니까? 거기로 정해는 놨는데 발표는 추석 이후에 할게. 뭐야? 말을 말든지. 추석 민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 고향 내려가고 그러면서 그 지역 여론이 형성되는 시기에 미리 던져놓는 거지. 추석 때 어떤 민심이 형성될지를 한번 보겠다는 거겠죠. 아니 뭐 어떻게 형성되나 마나 일단 작은 씹힐 거는 뻔한 얘기인데 나는 이게 오히려 뭔가 이렇게 좀 격화를 시킨다 그러나 시위가 격렬해지거나 아니면 뭐 내부적인 갈등이 일어나고 주민들끼리 싸움이 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일부러 증폭시키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야. 그래요? 왜요? 그러니까 지금 약하거든. 너무 체계적이고 너무 구분이 잘 되고 질서적으로 잘하고 있단 말이야. 아하. 혼선을 일으켜야 그렇지. 되는데. 뭔가 이게 좀 집시법도 위반해주고 화염병도 좀 던져주고 그래야 되는데 이 성주 시민들 할 때 보면 다 너무 깔끔해. 왜냐면 다 아는 사람들이거든. 동네 사람이라서. 그러니까 뜬금없이 그 광화문 같은 데서 어떤 놈이 나타나가지고 말도 안 되는 폭력 시위를 하거나 파이프를 휘두르거나 개쌍욕을 하는 꼴을 보면 저 새끼 누구지? 이게 이제 티가 나는 거야. 성주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뭔가 극렬 시위 또는 뭐 종북 세력의 개입 뭐 이런 것들을 뒤집어 씌울 만한 거리를 못 만드는 거야. 아마 성주 시민은 술도 안 자시는 것 같아 지금. 너무 깔끔하고 질서 정연하게 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안 되겠는데 어떻게 좀 이걸 살살 긁어보지? 라는 차원에서 자 이번에 이제 추석 되면 외부에서 사람들도 좀 가고 동네에서 말하자면 저기 외지에 있던 사람들도 좀 본격적으로 들어갈 테니 자 이거 갖고 한번 경론을 니들끼리 벌여가지고 한번 분위기를 좀 흐려봐라 라는 의도로 미리 얘기를 꺼낸 거 아닌가 그 생각밖에 안 들어. 근데 만약 롯데 골프장으로 이렇게 발표 확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성주, 김천 외에 또 하나의 적이 생겨요. 그게 원불교입니다. 그 원불교 성지가 바로 롯데 골프장 바로 500m 안에 있대요. 설치되면 그런 것이 다 사라져야 되는 상황. 원불교도가 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세가 아주 강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굉장히 결집력 강한 신도들을 거느리고 있는 유력 종교 중에 하나잖아요. 한국에서는. 맞아요. 그렇죠. 근데 이 원불교라는 또 하나의 또 적이 생기는 거예요. 원불교 관계자가 어쨌든 집회에 나와서 발언을 했습니다. 강력하게 저지하겠다 하는 것이고 어쨌든 제4부지가 다시 또 논의가 되죠, 지금. 미치겠다. 이거는 뭔 게임이야, 이걸 어떻게 봐야 돼? 뭐야.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를 했던 게 좀 한 가지 더 증명되는 건데, 그러니까 어쨌든 남한에서 혼란 상태를 박근혜는 만들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반미 감정으로 발전해주면 더 좋은 거고. 불이 붙어야. 그래서 이걸 빌미로 이념적인 더 씌우기와 그다음에 논쟁을 가속화시켜서 49대 51을 만들어놔야 되는 거지. 놓겠다는 거지. 이게 매우 중요한 건데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말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롯데가 또 김천 시민들이 막 12,000명씩 모여서 매일 지금 집회를 해버리니까 깜짝 놀란 겁니다. 그래서 또 제4부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돌아다니는 거야.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잖아요. 왜 그럼 이럴까? 오히려 사드와 관련해서 남한 내부에서 박근혜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논쟁 붙어주라 제발. 그러면 박근혜의 모든 실책들이 다 묻어진다. 사드 하나로 몰아가라. 그리고 이제 공국몰이 가능하고. 그렇지. 공안정부 가능하고. 근데 그 논쟁에 저쪽 건너편에는 북핵을 막기 위한 사드라고 하는 거짓 프레임이 하나 딱 걸쳐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런 의혹 제기를 많이 하잖아. 지지율이 지금 박근혜가 30% 정도밖에 안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여론조사도. 외교하면 좀 짭짤한 재미를 봤는데 오늘 나온 여론조사도 보니까 추락했죠. 외교
필바운드 깔창에서요 오늘 낮에 전화가 왔어요. 필바운드 깔창 100개를 보내주셨다는 거야. 필바운드 깔창. 그래서 아니 뭐 내가 주문한 적도 없는데 왜 이걸 보내셨을까 했는데 우리 그 방송에 4.16 기억저장소 어머니들 나오셨잖아요. 예. 그걸 들으시고는 엄마들은 엄청 돌아다니잖아. 엄청 걸었잖아요. 무지무지하게 걸었어. 우리 세월 엄마나 아빠들이. 근데 그분들 쓰시라고 깔창 보내신 거예요. 그 깔창 있었으면 엄청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네요. 보내시면서 미안하다고 그러는 거야. 사장님 너무 멋있는데요? 진작에 그걸 보내드렸어야 되는데 생각을 못했다고. 아, 눈물 나. 오는 대로 바로 제가 안산으로 다시 그걸 보내드리려고 해요. 바로 보낼 수도 있었을 거야. 소문내주라고 지금 한 쿠션 건너가는 거요. 아니요? 이런 소문은 얼마든지. 그러니까. 얼마든지 냅시다. 제가 배달 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필바운드 깔창 기업이라고 하는 게 아주 큰 기업들도 아니지만 이런 분들이 돈을 버시는 것이 그냥 우리가 버는 돈이 아니라는 생각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눔이 가능한 거거든요. 내 물건 내가 팔아서 내가 돈 버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기업들이 분명히 있어요. 주위에 보면. 새가 날아든다 이렇게 방송 들어주시고 물건 사주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세월호의 아픔에 공감하고 거기에 결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서 사실은 세월호 분들이 이런 분들의 돈을 벌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 고마움을 아시는 거죠. 예. 제가 전달을 꼭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내 신발 속 매트리스, 필바운드 깔창, 좋은 일로 하는 선행 이야기였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조홍천 의원 하죠. 이 양반이 박근혜가 추석 선물로 여야 모든 국회의원들에게 선물을 보냈는데 조홍천한테만 안 보냈어. 그 장면.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이 어마인드? 정말 대단하다. 그러니까 조홍천 의원이 트위터에 이렇게 썼더만 추석 선물도 못 받았는데 후원금이나 좀 보태기 해서 이 후원금은 정치 후원금이니까 돌려받은 거니까 좀 꽉 채워주십시오. 예. 경산 대추, 여주 햅쌀, 전남 장흥 육포 이렇게 농축 선물 세트로 이렇게 보냈대요. 뭐 가격이 얼마나 하겠습니까? 김영란법 저축 안 되나요? 그건 모르지. 그냥 주는 건 괜찮나? 조건 없는 건가?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일종의 전통 같은 거야. 뭐, 대통령들이 뭐. 김영란법 28일부터니까 적용이 안 돼. 어떤 경우는 왜 전에 뭐 국군 장병 들었을 때 보내는 그런 사람들인데, 근데 어떻게 이렇게 내가 너는 정말 사람으로 안 본다. 이러는 거를 공개적으로 할 수가 있냐고. 아니, 저희가 얘기했잖아, 그때. 그 영혼합일법이 배신자는 무조건 죽인다는 겁니다. 이거를 통해서 왜 안 보낼게 하나만 더 보내면 되는데 근데 일부러 보내는 거 이게 통치 스타일이에요 박근혜. 예, 통치 스타일입니다. 예. 상조하는데 그 화환 안 보낸 것도 더 유명하잖아. 이게 아주 이런 꼼꼼한 어떤 복수질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 고집이 있어. 이번이 처음이 아닌 거야. 저와 안 보낸 부분도 있고 난 안 보낸 것도 있고 꽤 있었잖아. 근데 내가 보기에는 곤조 뭐 이런 내가 거. 보기엔 박근혜가 아닌 것 같아. 우병우야. 생각해봐봐. 그럼 지 죽은 얼굴에 똥칠하는 건데. 박근혜가 누구누구 보내지 마 이렇게 했겠냐고. 했을 것 같다니까. 우병우가 슬쩍 지나가면서 저기 조홍천 보내지 마 이렇게 했겠지. 캔빼.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 갖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정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정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치가. 정말 초등학생부터 못해. 이건 정치가 아닙니다. 나도 그렇게 못하거든. 나는 미운 직원 없었겠어요? 근데 하는 거 똑같이 해줘야 돼. 그래 나중에 내가 할 말이 생겨. 네, 맞아요. 조금 대인배 갖고. 이건 정치가 아니에요. 이건 정치가 아니라는 거 분명히 말씀드리고. 근데 조홍천 의원 얘기가 나오니까 청와대가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실수? 일부 국회의원들에게 배달이 좀 늦어졌다. 너만 그런 거 아니다. 근데 네가 지금 반응하는 거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취소했다. 더 유치하지 않아? 어차피 가려고 했던 건데 좀 늦은 건데 네가 지랄하니까 너는 안 줄 거야. 이렇게 된 거란 말이죠? 조홍천 의원이 마치 자신에게만 선물이 배달되지 않은 것처럼 공론화하는 것을 보고 차제에 선물을 보내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해 배달을 취소시켰다. 애들이 왜 이렇게 유치해 진짜? 말장난하는 겁니다. 네, 말장난. 일부러 안 보낸 거 맞잖아. 그래놓고 지금 이 집 와서 그런 식으로 너만 늦게 간 거 아니고 몇 명 늦게 갔는데 왜 너만 저지랄이야? 그래서 너 안 보낸 거야. 왜 그게 거짓말이냐면 국회 300개를 택배사로 보내면 동시에 가거든요. 그렇잖아요. 동시에 싣고 쫙 뿌리지. 그렇지. 예. 청와대 택배인데. 당연히. 특별히 그 차만 왔을 거야. 특별하게 그 차로 가는 거죠. 근데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예, 조홍천만 뺀 건 당연하죠. 근데 또 장난치는 겁니다. 말장난 둘이. 그러니까 사적인 말장난 장난을 치는 걸 우리 국민이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국민 무서운지 모르는 겁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박근혜가 지금 중국 G20 가고 그러면서 사드를 해결했나요? 해결했죠. 어떻게 해결했어요? 완벽하게 설치하겠다 선언했습니다. 그
그건 해결이 아니잖아. 해결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말은 들어. 근데 전혀 그걸 움직이지 않아. 자긴 딴소리에 계속. 이게 아무튼 국내에서는 누가 저한테 싫은 소리 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렇죠. 밖에 나가서 싫은 소리를 들으니까 대변에 감정적으로 딱 삐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그 철없는 초딩 같은 외교를 지금 그렇죠. 해외 만방에서 펼치고 계신 거지. 아니 그런데 참 웃겨요. 거기 가서도 변함없이 중국에다 대고 니네랑은 별 상관이 없고 북핵 대비용이다. 이따오 소리를 계속 앵무새처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중국이 듣기에는 대단히 가소로운 일이란 말이야. 지금 누구 앞에 와서 지금 되도 않는 설명 꼬라지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밖에 안 들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 유능한 정치인은 전쟁을 이기는 것이 아니고 전쟁을 안 일어나게 하는 거다. 이런 마인드로 가려면 자기가 시진핑을 만나서 뭔가 이야기를 할 상황이었으면 중국을 더 이용해가지고 평화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지. 그 생각을 전혀 안 하고 그럼 시진핑을 왜 만나냐고. 근데 시진핑을 만나서 국민의 안전이 자기 어깨에 있다는 둥 이런 개소리를 했다고는 하는데 중국 쪽에서는 그런 말 들었다는 보도가 전혀 없어요. 아무 말도 못한 거지. 나도 그렇게 생각해. 포스에 눌려가지고. 아니 중국은 나름 기분 나쁘다는 표시를 있는 대로 다 하긴 했거든요. 아니 오죽하면 오바마를 홀대하는 짓까지를 했잖아요. 그거야말로 나 진짜 꼬장 피우고 싶다는 거 아니야. 근데 솔직히 말하면 박근혜에게 기분 나쁘다는 표시를 더 이상 하는 것도 자기네들은 스스로를 대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별로 그런 잔챙이는 상대하고 싶어 하지도 않을 것 같아. 그런 뉘앙스였어요. 그래서 결국은 G20들 기념사진 찍을 때 그 이빨에 큰 고춧가루 같이 저쪽 어금니 쪽에 가 있더구만. 빨간 언니 거. 참 답답해요. 그죠? 예. 역사 예고 구한말에 조선이 실수했던 것을 시진핑이 짚어줬죠. 정확하게 짚어줬고 니네와 우리는 정말 한일 투쟁을 같이 했던 동지다. 이렇게까지 이제 높게 평가를 해줬거든요. 그 시점 정말 부끄럽더라. 네, 정말 부끄럽습니다. 심지어는 관영 언론에서 논평을 그렇게 썼잖아요. 위안부 합의를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정말 역사 앞에 부끄러운 짓거리다. 역사에 대한 반성이나 소중함을 모르는 민족이다. 한민족은 이렇게까지 폄하를 해버렸어요. 거기다 대놓고. 그러니까 니들의 주적은 일본이야라고 정확히 가르쳐줬어요. 시진핑이. 박근혜가 그걸 듣고 얼마나 뜨끔했을까요? 자기 아버지부터 생각하면은. 그렇지. 근데 어쨌든 G20을 통해서 명확하게 밝혀진 게 한국이 지금 매우 위험한 상태에 빠져 있는데 열강들은 한국을 마치 어린아이 보듯이 보고 있다는 게 증명된 거죠. 그죠? 예를 들면 말이죠. G20는요. 경제와 관련된 모임입니다. 정상들. 그러니까 여기에는 원래 처음에 출발은요. 2008년도 출발은 경제 위기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G20들이 만나서 경제의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번져가면서 매우 불안한 G20이 이루어지고 있고 여기에 감정 대립, 국가 간의 감정 대립이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에 의해서 이제 표출되는 게 어쨌든 중국과 미국의 제국전쟁의 하나의 들러리를 서고 여기에 이제 혀를 내밀고 러시아가 버티고 있는 형태거든요. 그런데 되게 중요한 점이 하나 있어요. 러시아와 북한과 중국은 이구동성 경제 평화체제 하에서 경제 발전을 일으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푸틴을 만났을 때도 경제 얘기가 나왔고 시진핑을 만났을 때도 경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성명서를 통해서 북한은 미사일을 쏘면서 평화체제를 완고히 구축하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국들이 동북아의 큰 세력들이 평화를 먼저 주장을 하고 푸틴은 아예 사드 얘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스운 겁니다. 아주. 지금.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간접적으로 시사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경제의 교류나 등을 얘기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박근혜만 사드 얘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응답을 사실은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명확하게 이번 G20에서 우리 국민들이 정말 느껴야 할 것은 뭐냐면 중국과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언론에서 발표한 것과 다르게 중국과 북한과 러시아가 긴장관계를 요구한 게 아니고 미국과 일본과 한국의 극우 세력들이 북한을 자극해서 북한이 도발하게 만들려고 하는 의도, 그 의도가 파악이 됐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G20이 매우 우리 한국인 입장에서는 매우 소중한 기회였죠.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맞아 들어갈 뻔했어요. 제 생각은 뭐냐면은 시진핑하고 회담하거나 이런 내용을 왜곡해서 보도함으로써 중국도 이해했어. 이런 식으로 몰아가려고 했던 흔적들이 보여요. 일단은 러시아와 관련해서는 그렇게 언론을 굴절시킨 게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왜 이런 거 있잖아. 고공 플레이잖아요, 그게. 그쪽에서 나라들끼리 중국도 이해했어 이렇게 분위기만 딱 잡아놓으면 한국 내에서 반대할 명분이 굉장히 약화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나는 그게 말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중국이 이해를 하긴 개뿔 뭐를 이해를 했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보도 통제 비공개로 하고 공식 브리핑은 가짜로 하고 그런 경우 있었다고. 그러니까 외교를 그따위로 하면 큰일 난다니까. 아니 왜냐면 우리 지금 인터넷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외신을 안 보나요? 보려면 얼마든지 볼 수가 있거든요. 물론 중국도 그 내부적인 어떤 통제가 되게 많은 나라인 거는 맞아요. 하지만 이처럼 중요한 어떤 외교적인 문제가 오고 갔을 때 그쪽에서 나오는 반응, 공식 반응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쪽의 반응과 전혀 다를 때 이를테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본하고 뭐 위안부 합의 뭐 관련 등등을 했을 때 그쪽에서 나오는 이야기하고 이쪽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랐을 때 두고두고 볼수록 일본이 하는 말이 맞고 한국에서는 계속해서 감추고 있었구나라는 게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가 지금 당장은 어떻게 봉쇄를 하고 있을 수 있을까 몰라도 불과 몇 달이면 다 까지게 되는 이야기라고. 그러니까 푸틴하고의 대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푸틴은 명확하게 짧은 단어 한마디를 썼어요. 어떻게 썼냐면 군사대립 수준에 저감하도록 노력하자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반도의 긴장 관계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키워드를 날렸는데 여기에 화답한 박근혜는 한반도의 안전을 위해 사드를 배치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버린다. 거기에 남의 다리 긁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안 해버렸어요. 말할 가치를 못 느낀 가치를 못 느낀 거지. 근데 한국 언론들은 어느 정도 받아들였다 이렇게 남발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북한이 이 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어떤 거냐면 회담하면은 보란 듯이 미사일을 쏴버리잖아요. 대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혀 억지력이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거든. 예. 실제로 이런 건 있어요. 사실은 핵을 만드는 거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전쟁을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팀의 균형 같은 거잖아요. 근데 한국이 중간에서 일방적으로 미국 편을 들은 것이 사드 배치잖아. 이런 거를 잘 버무려가지고 외교적으로 잘 녹아내는 대통령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번 G20을 우리 국민들은 아마 비교하고 있을 겁니다. 애청자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과 박근혜를 비교하면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두테르테는 어떤 거냐면 중국과 미국이 제국 패권주의를 하고 있다는 걸 직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립 외교를 취한 겁니다. 중국에도 적당한 거리를 두고 오바마한테 선오브 비치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 국내에 인권 문제를 거론하려면 니네 흑인 경찰이 막 쏴버리는 것도 니네 문제다라고 정확하게 팩트를 지적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바마가 어떤 행동을 취했냐면 두테르테와 정상회담을 하려고 했던 걸 취소하고 박근혜하고 한 겁니다. 그래서 박근혜를 한껏 축게 올려줬죠, 오바마가. 예. 그리고 여기서 사드를 강력하게 오바마가 밀어버렸거든요. 이게 어떤 비교 차이가 있냐면 지금 그렇다고 해서 두테르테가 중국과 가깝게 지내는 게 아닙니다. 중국과도 거리를 지금 두고 있습니다. 영유권 문제나 기타 문제들이 여러 가지 꼬여 있죠. 그러면서 중립 외교를 취하면서 두테르테는 미국이 필리핀을 건드리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중국 때문에. 그러면서 엄청난 이득을 군사적, 경제적, 사회적 이득을 취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중립 외교예요. 큰 소리 치고 우리 니네 속구가 아니야 새끼야 이렇게 질러대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것보다 그러니까 필리핀보다 우리가 훨씬 더 지리적 위치에 갖고 있고 중요도를 갖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치면 박근혜가 중국에 튕기고 미국에 튕겼다면 중국이 러브콜 할 거고 미국이 러브콜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아시죠? 무역 관세를 지금 대규모로 한국의 기업들한테 매기고 있습니다. 미국이. 그러면 사드 배치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몸 주고 마음 주고 다 때려주는데 하나도 우리는 얻을 게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이 두 대통령의 외교 차이가 그렇죠. 극명하게 드러난. 전에 얘기했잖아. 절듯 말듯. 봤습니다. 그겁니다. 그 비교가 가장 적절한 것 같아요. 이 한마디에 중국의 그 엄청난 국가가 필리핀의 혓바닥을 쭉 내밀고 뭐 줄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박근혜는 한 말과 마찬가지로 중립 외교 노선을 버리고 완전히 미국에 붙어버리는. 그러므로 인해서 동북아 패권에서 완전히 밀려나고 오로지 일본과 미국의 하이 파트너로 전락해버리는 이런 개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힐링 베개가 뭔 줄 알아? 꿈나라 베개.
베개라고는 불려지지만 지금까지의 베개와는 차원이 아주 다른 치유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토르말린, 황토, 게르마늄5옥, 소나무 성분이 들어있다고 하네요. 꿈나라 베개. 충전재까지 통째로 세탁이 가능합니다. 공기 비타민, 음이온으로 숙면에 도움을 줍니다. 꿈나라 베개는 근화 신소재 제품을 온라인상에 독점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추석 선물 중에 건강을 위한 선물이 최고죠. 잠이 보약이니 이번 추석 선물에는 숙면을 선물하세요. 부모님 목과 허리를 편안하게 해주는 꿈나라 베개. 아기 돌잔치, 결혼식 답례품, 단체 기념품 등 이 세상에 없는 것도 맞춤 가능하다는 갤러리 기프트. 새날의 많은 애청자들이 이곳에서 단체 선물을 제작하였고 사장님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감동했다는 피드백을 보내주셨습니다. 연대를 실천하시는 애청자님들과 욕 대신 감사하다는 말을 듣게 해주신 사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www.gallerygift.co.kr 1666-5404. 여보, 우리도 차 한 대 사자. 휴가철에 놀러 한번 제대로 못 갔어. 우리가 돈이 어딨냐? 그리고 딜러들 믿기도 힘들고 말이야. 이번에 새날에서 광고하는 중고차 이야기 한번 가보자. 중고차 이야기? 허위 매물 없는 200% 품질 보증제를 실시하는 곳이래요. 중고차 이야기를 검색하세요. 1666-8546. 나는 중고차 이야기에 차 팔러 가야지. 배치한다 만다 이런 게 아니라 사드 배치를 하려면 미국은 우리에게 뭘 줄 것인지, 중국에게 미국이 사드 설치하라고 하는데 우리 어떻게 하면 좋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양다리 얘기를 했어야 된다니까. 그게 이제 교섭의 기법인데, 그럼 사드 니네 땅에 들어오니까 그러면 뭘 줄 거냐 이렇게 해서 빅딜을 하거나 또는 뭐 그에 상응한, 예를 들면 군사적으로 보더라도 뭐 항공모함을 하나 받던가 뭐 이런 게 좀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오로지 앞으로 무기 살 일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렇지, 우리는 그렇지. 우리는 받아온 거는 그 명세서 그 카달로그밖에 받아온 게 없는 거야. 앞으로 사드여야 할 무기 목록 날라오는 건 이제 청구서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걱정스러운 게요. 예를 들어서 중국이 사드 설치하는 것을 만약에 심정적으로 용인했다고 치면은 비공개되는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다른 것을 주고 그럴 수 있잖아요. 뭐 하나를 던져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제대로 된 양다리 그런 외교를 하지 못하니까 이쪽을 잠재우려고 그러면 국민들이 모르는 뭔가를 줘야 돼. 그런 방식들의 외교가 세상에 제일 비겁하고 비열한 거잖아. 국민들이 사실은 그걸 부담을 지우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외교를 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저는 보거든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슨 짓을 했을지 모르는 그런 외교를 하고 자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주고받았다면 그건 사익인 거죠. 그렇지. 예, 그들의 사익인 거고. 더 이상 반발 안 하는 조건으로 뭐 하나 떼주는 거야. 그렇지. 권력 차원에서 뭐 하나 떼주는 거죠. 일단 러시아하고 가서는 얘기를 했는데 예정에 없는 푸틴이 사드 관련된 얘기를 하니까 휙 까버리고 안면도 안 마주치다가 나중에 방송에는 북핵 저지에 동의를 했고 4억 불 규모의 경제 협력을 하기로 했다라고 확인할 수 없는 개구라를 쳤고 중국이랑 만나서는 49분간 현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다고 했다가 사실은 뭐 서로 언급 안 하고 얘기 안 했다라는 식으로 말을 바꾸자마자 중국이 시진핑이 한 얘기만 전문을 언론에 공개해버린 거고요. 또 아베를 만나갖고는 아베가 또 거기서 대놓고 일단 이제 소녀상 철거해야지 돈까지 보냈는데 이 얘기 나오니까 아이 무슨 얘기야 그런 얘기를 여기서 꺼내고 그래 그러면서 도대체 아베랑 무슨 정상회담을 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안 밝히고 있어요. 일본 신문 봐야 되겠어 도대체 둘이 뭔 얘기했는지. 아니 일본에서 이미 발표가 됐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아베하고 얘기했던 내용은 국내 언론은 100% 단 한 곳도 정상으로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굴절되게 방송을 했고 일본 신문에서 소녀상 철거를 요구했다라는 기사가 떠서 그 기사를 한국 신문사가 받아서 쓴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중국에서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비밀리에 했기 때문에 나오지 않았었고 또는 정부가 발표한 자료를 받아서 기사를 썼기 때문에 소녀상 철거 문제를 얘기 안 했지만 일본 언론 내부 언론에서 소녀상 철거를 강력하게 요구했다라는 키워드를 뽑아서 그 키워드를 갖고 국내 신문사가 기사를 써댄 겁니다. 그게 결국 뭐냐면 박근혜 외교 정책에 있어서 언론이 완전히 통제되고 있다. 거의 99% 통제되고 있다라는 게 이번 이 아베의 소녀상 철거 요구와 맞물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근혜가 회의에 순방하면서 지저대는 그 소리는 거의 99%가 거짓말이다.
아니, 이게 국가를 대표하는 수반으로 밖에다 내보내놨는데 엉뚱한 소리 하면서 국민들한테는 다 개구라를 치고 있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외교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지금 이게 이번에 G20에서 박근혜의 무식한 외교 정책과 정말 컨텐츠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라는 게 밝혀진 이유가 뭐냐면 시진핑이 정말 무서운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만약에 계속 레코드처럼 반복을 할 경우에 교섭에서 배제하겠다라는 의도를 부인 겁니다. 그러면 정말 제가 무서워하는 건 뭐냐면요. 구한말을 제가 자꾸 꺼내잖아요. 한반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론이 안 올라가 이제는. 속빈강정. 이제는 딱 그 느낌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지지층 결집시키는 데는 좋아요. 야, 북핵 때문에 사드 설치한다는데 왜 지역 위기주의로 니들 반대하고 있냐. 이런 개념으로 기반을 유지해 나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되건 안 되건 박근혜한테는 나쁠 게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희가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드 문제가 남한 내에서 논쟁이 가속화되더라도 박근혜는 손해볼 게 없다. 왜? 원칙으로 돌아가도 손해볼 게 없어요, 박근혜. 그걸 어떻게 받쳐주냐면은 사드 여론조사를 한번 보세요. 사드 여론조사는 항상 배치 찬성이 높게 나와요. 그거는 이제 여론조사 기법의 문제잖아. 그렇죠. 북핵을 막기 위한 사드 배치에 찬성하십니까라고 물어요, 항상. 더군다나 김천, 성주 외의 지역 사람들은 자기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딱히 반대할 이유가 없는 여론조사를 해놓고 그게 이제 박근혜를 떠받드는 지지 기반인 거예요. 그런 상황태를 만들어 놓고 사드 논쟁이 붙으면 박근혜 입장에서는 나빠질 이유가 없다는 거죠. 전반적으로 레임덕을 상당히 많이 방지할 수 있는 최고의 요소 중에 하나가 그런 거다. 이렇게 봐요.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동해 미장원 같은 데 가서 물어보시면요. 종편이나 이런 데만 보시는 분들은 아직도 사드가 북핵을 맞는 데 쓰일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동네에 더 많습니다. TV가 다 거짓말을 해야 됐기 때문에. 이미 이제 주변국들도 슬슬 그 사드에 대한 어떤 무역론을 던져주기 위해서 이제 잠수함 발사 체제뿐만 아니라 러시아는 그 제5세대 ICBM으로 지금에 있는 MD를 완전히 무력화시켜버리겠다. 뭐 중국 같은 경우에도 차세대 추진체 개발에 대한 내용들을 이미 이제 설명을 해줬고, 양자위성 그거 하나만 띄워도요, 사실 발사에 대한 부분 내지는 거기에 대한 어떤 정보 교류가 안 일어나게끔 만들 수 있는 충분한 기술적인 능력을 증명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전 근대적인 저 사드 하나를 넣고 저걸로 주변국들한테 새총으로 날아가는 기러기를 잡을 수 있다고 개구라를 치고 있는 우리나라를 저쪽 애들이 들여다보는 꼴은, 들여다봐서 단죄하는 방식은 얼마나 사드가 무용하고 쓸모없는 것이냐 하는 것들을 국제사회가 증명을 해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국민들한테는 이제 더 많은 정보들과 사드에 대한 기술적인 내용들과 사드의 어떤 무기능성 이런 것들이 차츰차츰 이제 보도가 되기 시작할 건데, 그것들을 지금 우리 정부는 다 차단해야만 하는 언론의 완벽한 통제가 필요한 거죠. 정부 쪽에서는 이제 어떻게 몰아가고 있냐면은 롯데 골프장 같은 경우는 국회 동의를 얻어야 되는 국비가 들어가야 되는 사업이다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어떤 꼼수를 부리냐면요. 국방부가 갖고 있는 다른 땅과 교환하는 방식을 생각하고 있다고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말이 안 되거든요. 그게 교환이 되면 결국에도 국고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롯데에게 국가의 땅을 줘야 되는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피해가는 조금 얍삽한 그런 방식을 지금 택하고 있다는 말씀도 좀 드려보고 싶고. 그런데요, 이건 진짜 음모론이에요. 일종의 딜 같은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롯데 그룹 내에서 지금 제가 보기엔 롯데 홈쇼핑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큽니다. 예, 큽니다. 실제로 일반적으로 홈쇼핑이라고 하는 채널은요, 위성이든 케이블이든 거의 의무적으로 지금 전송이 되게 돼 있어서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거든. 맞아. 근데 롯데 홈쇼핑 황금 시간대 방송이 좀 중단될 뻔했어요. 미래창조과학부가 롯데 홈쇼핑에 대해서 이달 9월 28일부터 6개월간 황금 시간대로 꼽히는 오전 오후 8시부터 11시 6시간씩 영업을 정지하라는 중징계를 내렸어요. 사업계획서에 납품 비리로 처벌받은 임직원을 일부 누락해가지고 공정성 평가 항목에서 과락을 면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이 됐어요. 제어가 하는 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낸 거죠. 그래서 미래창조과학부가 홈쇼핑 채널에 대한 아예 정지는 못 시키고 황금 시간대 방송 못하게 하는 징계를 내릴 뻔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법원이 일단은 영업 정지 처분 취소 이 관련해 갖고 일단은 방송에도 좋다 이런 식으로 지금 가처분을 해준 거네. 내려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이런 딜도 어떻게 보면은 롯데를 흔들 수 있는 좋은 요건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정부의 협조를 잘 하는 모양새면 봐주고,
정반대로 우리는 또 골프장 못 내놔라든지 딜이 안 되는 상황이면 이거를 영업 정지 같은 걸 때려버리면 엄청난 타격을 입을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실제로 딜이 있다 이런 것보다는 분위기상 이게 롯데를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기업이 지가 잘못을 저질러 놓고 국가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했는데 이걸 낼름낼름 다 받아줘 버리면 이게 도대체 공정거래법이나 국가가 하는 기업 규제에 관련된 법령들이 무슨 소용이 있죠? 그러니까 재판부가 이런 거지. 영업 정지 처분으로 인해 롯데홈쇼핑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보이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돼서 가처분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는 게 김앤장이고 거기에서 이런 일들을 물어오는 게 윤선이 남편 같은 사람인 거고 그 일을 해결해 줌으로 인해서 도저히 추적할 수 없는 현금 따발이 장롱에 따박따박 쌓여가지고 돈을 1년에 7, 8억씩을 써도 돈이 계속 증가하고 재산이 늘어나는 이런 신기한 현상들이 생겨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여기서 조윤선이 또 등장하네. 이거 수상한데? 아니, 근데 그 말이 되게 웃겨. 그런 식으로 따지면 다, 원래는, 그런 것을 관리, 감독하고 잘못된 거에 대해서 불이익을 줘가면서 징계를 하라는 목적으로 있는 건데, 내가 그게 징계를 하려고 해봤더니, 그쪽에서 손해를 너무 많이 볼 것 같아. 그래가지고 나가리. 이게 뭔 뜻이에요, 도대체. 그 말에 무슨 당위가 있냐고. 그러니까 공정거래위나 뭐 이런 데서 기업들한테 과징금을 1,000억, 500억씩 때려놓으면, 로펌에다가 한 50억 줘놓으면 그게 10배 이하로 다 떨어져 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게 처음에 국민들이 기억할 때는, 야, 롯데가 과징금 1,000억 받았대. 야, 저 새끼들 저거 내면은, 아주 그냥 회사 망하겠구나. 근데 2년 있다 보면은, 50억, 나가리. 100억 내고 그냥 나가리야. 직장에 다니다 회사가 망해서 급여를 못 받으신 분, 법적으로 구제받을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체당금입니다. 노동법은 그리 허술하지 않습니다. 못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받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회사가 망해도 사장은 잘 살고 있습니다. 가난한 노동자들을 위한 곽승훈 노무사 010-9922-7766 아, 촌스럽습니다. 처음 뵙습니다. 예, 저도 처음 뵙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우주인들의 비상식량으로 쓴다는 남미 최고의 완전식품 마카 플러스 한국에서 가장 비싸고 귀한 식품이라는 산삼 플러스 여기까지는 알아. 마카 산삼 말하는 거 아니야? 더 있어? 거기에 한국인이 좋아하는 녹용까지 녹용의 효능은 일단 검색해봐. 일단 이 세 가지를 모두 넣은 제품이 나온 거니까 마카 산삼 녹용 대박. 좋은 건 다 있네. 그렇지. 031-323-2559 영한네이처 YHNATURE.com 이런 회사는 상줘야 돼. 야, 너는 어제 새벽까지 술 처먹고 아직도 쌩쌩하냐? 아, 그것이 나는 또 비법이 있지. 몸에 참 좋은 해독 주스라고 아침 저녁으로 먹는 것이 있어. 야, 어디 한번 줘봐. 먹어보게. 아따, 좋은 것을 어떻게 나눠 먹냐? 너도 돈 들여서 사 먹어야지. 그래도 하나만 주라. 공짜는 효과 없어. 직접 시켜 먹어. 명인 힐링푸드가 만든 참 좋은 하루 야채. 아침 저녁으로 먹어보고 느껴봐. 이제 내 몸은 내가 챙깁시다. 명인 힐링푸드가 만든 참 좋은 해독 주스. 참 좋은 하루 야채 1588-6452 명인이 만드는 건강식품 명인 힐링푸드. 네이버에서 명인 힐링푸드를 검색하세요. 명인 허브에서 명인 힐링푸드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자매품 청열주스 참 좋은 청아야채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냄새가 나죠. 예, 냄새가 나는데 분위기 조성력으로는 좋아요. 예, 저는 이거 확신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그러니까 국가 정책 우선주의가 적용이 된 거죠. 우리나라는 되게 이제 사법부나 아까 찌라시님 얘기가 마음이 좀 아픈 일인데 이건 위법상 이게 사드가 논쟁되기 이전에 위법사항에 대한 판결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판결을 행정부의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기업들의 잘못을 봐주고 또 그 땅을 넘겨주는 방식으로 또는 기업이 갖고 있는 소유물 재산을 국가가 임의대로 증발하거나 또는 활용할 계획을 관철시킬 목적으로 그 기업의 잘못된 관행들을 행정부가 봐주는 게 아니고요. 예, 사정기관인 사법부나 금감위가 봐주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이 국가의 시스템이 붕괴됐다고 보는 거잖아요. 지금 찌라시는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정치 사드를 배치하든 말든 롯데 홈쇼핑은 원칙대로 판결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상하게 판결됐는데 어떻게 판결됐느냐. 롯데 홈쇼핑이 지대한 경제적 손해를 볼 것 같아서 그렇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근데 거기다 또 덧붙여서 이제 롯데 홈쇼핑 관계자는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던 중소협력업체의 우려가 해소됐대. 그러니까 나보다도 이게 이렇게 됨으로써 어려운 그 중소협력업체들이 손해를 안 보게 돼서 다행이대. 자기 얘기는 싹 빠져버리고.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무슨 인질극 같은 거예요. 그렇죠. 인질범이 인질 걱정을 해주면서